네, 안녕하십니까. 원래는 강의가 아니라 설명회죠. 설명회가 1월 2일 예정이었는데 1월 3일까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때문에 설명회를 여러분을 직접 모시고는 진행하기가 어렵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정보를 좀 빨리 전달해 드려야 될 상황이 되었다, 이렇게 해서 미리 촬영을 드립니다. 미리 촬영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 설명 신청하신 분들한테 개별적으로 연락을 다 드릴 겁니다. 연락을 받으시고 설명의 영상을 보시고 그 다음에 개별 상담을 신청해 주시면은 불편함이 없도록 진행을 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칠판을 좀 보시면은 설명회는 지금 시작해서 한 1시간 남짓 이렇게 걸릴 겁니다. 그 다음에 뭐 1, 2부 이렇게 있지만은 큰 의미는 두지 마시고요. 1부는 제가 직접 진행하고 2부는 여러분들이 학원에 상담 코너가 있습니다. 거기에 제 상담 코너가 있고 일반 상담 코너가 있는데 제 특별 상담 코너에다가 여러분들이 상담 신청을 해주시면은 학원에서 연락을 드리고 시간을 또 여러분 편한 시간에 잡아드려서 상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설명 진행 순서입니다. 뭐 여러 번 했지만은 오늘 추가되는 내용도 일부가 있습니다. 1번부터 12번까지가 있습니다. 뭐 다 중요한 내용들이죠. 중요한 내용들이어서 하나하나 이렇게 설명드리겠지만 그래도 보면은 1번에 고시에 도전할지 말지 이렇게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는 학생들이 있고요. 2번에 한다면은 나는 합격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근원적인 고민이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고시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미 결정을 내렸고 고시 준비할 때 주의사항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학원에 와서 토로하기도 합니다. 그런 주제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궁금해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코로나에 대비한 학원 진행 상황에 대한 얘기입니다. 현재 학원 진행 상황 안내입니다. 이미 뭐 알고 있을 겁니다. 실강은 현재 중단이 되고 있습니다. 중단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온라인 실시간 강의로 대체를 해서 진행 중입니다. 온라인 실시간 강의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원래대로 하면은 온라인은 아무 때나 듣는 거죠. 편한 시간에 뭐 밤이든 낮이든 이렇게 편한 시간에 골라서 수강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생활이 유지가 안 됩니다. 수업 생활을 하기 위해서 규칙적인 생활 부분이 무너지기 때문에 저희들은 정해진 시간에 올리는 겁니다. 예컨대 원래 강의가 아침 9시부터 12시였다 이렇게 하면은 아침 9시에 강의를 올리고 12시에 내려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학생들이 그 시간에 수업에 참석하지 않으면은 강의를 수강하지 못하도록 해서 강의 패턴에 대한 또 생활 패턴에 대해서 현재 실강 진행 중이지 않더라도 잘 유지를 할 수 있게 저희들이 관리를 해드리고 있고 그 다음 혹여라도 특별한 일이 있어서 그 시간에 강의를 못 들으면 어떻게 하는가, 이런 염려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면 나중에 복습 동영상을 신청해서 공부를 하면 되니까요. 어쨌든 강의를 학원에 오지 않아서 또는 강의가 지원되지 않아서 못 듣는 상황은 없지만은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실강 시간에 맞게 강의는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도 똑같이 진행합니다. 정해진 시간에 저희들이 문제를 이렇게 링크해드리고 학생들이 문제를 풀고 또 온라인으로 저희들한테 보내면은 저희들이 채점을 하고 학원 주변에 있는 학생들은 직접 와서 채점된 답안지를 수령해 나가기도 하고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은 저희들이 온라인으로 이렇게 전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 독서실과 스파르탁스카는 정상 운영 중입니다. 지금은 대부분 학생들이 독서실이나 스파르탁스칸에서 공부를 지금 다른 때와 큰 차이 없이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현 상황이 지속되면은 학원을 어떻게 운영하는가, 이런 부분인데 역시 지금처럼 운영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실강 대신 온라인 실시간 강의로 대체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독서실, 그 다음 스파르탁스칸에서 강좌 관리하는 것인데 원래 실강이 진행되면은 여러분들이 독서실로 들어갑니다. 근데 독서실이라는 공간은 이렇게 칸막이가 있고 강좌 관리반도 있고 자율반도 있는데 학생들이 편하게 이렇게 들어가는 공간인데 그렇게 해서는 공부 이제 초기 여러분들이 들어오면 1월 4일부터 공부를 하게 되겠죠. 이 공부 초기에는 지금 상태에서는 실강을 듣지 않고 있기 때문에 독서실에서만 공부한다면 집중도가 떨어지거나 생활에 대한 관리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독서실 대신에 저희들이 스파르탁스칸으로 이번에 들어온 학생들은 전부 다 옮깁니다. 옮겨가지고 스파르탁스칸에서 강좌 관리를 할 겁니다. 아침 9시에 시작을 해서 저녁 10시까지는
의무적으로 강의를 듣거나 자습을 하거나 상세한 내용을 도전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실강이 진행되면은 독서실에서 공부를 했을 텐데 지금 실강 진행이 어렵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은 관리를 위해서 스파르타 학습관에서 별도로 저희들이 관리를 해드리고 이러한 비용에 대해서는 전부 다 무료로 지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정기적인 모의고사를 보는데 실강이 진행될 때보다는 집중도가 생활의 집중도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모의고사의 수도 조금 늘리겠습니다. 늘려야 긴장을 가지고 공부를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2차 모의고사보다는 1차 모의고사의 수를 강화시켜서 내년에는 1차가 조금 더 공부하기가 수월해졌죠. 수월해졌다 이런 말이 3월달로 시험이 연기가 됐기 때문에 시험 기간은 처음 하는 학생들에게는 조금 이렇게 기간이 넉넉한 게 더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 2차도 넉넉하게 이렇게 7월달로 넘어갔으니까 1, 2차 준비를 조금 더 내실 있게 할 수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은 현 상황이 지속이 되면은 학원화 학습 분위기를 강화를 시키겠다 의도적으로 그 부분은 스파르타 간에 의무적 입시를 시키고 그다음 그 안에서 시험 보는 횟수를 강화시켜서 자칫 실강을 듣지 않음에 따른 이렇게 분위기가 해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절대적으로 학원이 차단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다 이렇게 해서 집에서 하지 마시고 학원으로 와서 관리받으면서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훨씬 낫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 합격 로드맵에 대한 제시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오시게 되면은 윈터스쿨로 들어오게 될 겁니다. 윈터스쿨이 뭐 알고 있듯이 1월 4일 날 개강해서 시험 직전 1차 시험이 3월 6일이니까 이때까지 운영이 됩니다. 그 윈터스쿨 안에서는 무엇을 하는가 이런 부분인데 1차 준비도 해야 되고 2차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물론 시험이 1차를 먼저 보지만은 2차가 준비되지 않는 상태에서 1차를 붙는다. 이것도 낭패이고 또 혹여라도 1차만 준비했는데 1차마저 떨어진다 이렇게 하면 그건 더 낭패입니다. 내년 시험은 1차든 2차든 뭐 1차는 꼭 붙어야 되지만은 2차는 운에 맡겨야 되는 시기다 이렇게 보면은 2차도 준비를 동시에 하는 게 맞습니다. 1차만 하면 안 됩니다. 그건 뒤에 가서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2차는 예비순환보다는 조금 낮은 단계에서 기초를 확립하고 1차는 합격을 목표로 저희들이 과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1차 합격이지만 그래도 2차를 병행하면서 어느 정도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2차는 반드시 같이 해야 됩니다. 그 다음 보시면은 1차 시험이 3월 6일에 있습니다. 그래서 1차 합격할 수도 있고 또 의도치 않게 1차를 불합격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일단 좋은 쪽으로 생각하겠습니다. 1차를 열심히 해서 합격한다 이렇게 하면은 올해는 내년이죠. 내년에는 1차 끝나고 나서 2차 시험 때까지 4개월 이상이 있어요. 예전에는 3개월 정도였는데 내년에는 4개월 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준비하는 학생들에게는 1차를 붙는다 이렇게 하면은 2차를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기 때문에 더 유리하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자, 1차 시험 합격하면은 생초시 합격을 목표로 4개월 몰입반을 운영하게 됩니다. 역시도 비용이 추가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종합반 내에서 1차 합격 불합격 여부에 따라서 라인이 조금 달라졌다 이렇게 보시고 이 달라진 라인이 결국은 1차 시험이 끝나면은 정규 종합반 편입으로 다 모여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큰 차이가 없는 것이. 다만 1차를 합격하게 되면은 4개월 몰입반에 들어가서 공부하게 되면은 공부 강도를 높게 가는 것이고 그 다음 1차를 불합격하면은 정규 종합반에 편입이 돼서 예비순환이다 이렇게 해서 다지면서 가는 반입니다. 그래서 1차 되는가 이 부분은 지금 시기에는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흐름을 보시면은 3월까지 윈터스쿨 그 다음 1차 합격하면은 2차를 목표로 열심히 해야 되고 또 이 짧은 기간에 시험이 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은 느꼈지만은 원래 여러분들이 우리 홈페이지 보시면 알지만은 국립외교는 8개월 만에 2명이 됐고 5급도 1명이 합격을 했죠. 그 얘기는 합격생 수만 놓고 보면 많지는 않죠. 많지는 않지만은 실제로 합격생이 그만큼 있다 이런 얘기는 주변에 그 실력자들이 많이 올라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학원에서도 조사를 해보니까 평균 7점 이내에 불합격한 학생들이 이 학생들이 뭐 30명 이상입니다. 그리고 실경쟁권이 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 평균 3점 이내에 불합격하는 학생들인데 이 학생들이 8개월 만에 18명이나 나왔어요.
그 학생들은 내년에는 되기가 수월한 겁니다. 수월하다기보다는 그 정도 점수를 8개월 만에 올렸다 이렇게 하면은 내년에 시험이 안 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안 되는 게 예외 아니겠습니까? 학원상으로는 그 성적권에 든 학생들이 안 되는 경우가 2년에 1명 정도는 있습니다. 그래도 그건 아주 사고에 가깝다 이렇게 봐야 되고 그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지 실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 경쟁률 안에 들어가는 게 대단히 중요하니까 1차를 합격하되 2차 공부에 대한 병행을 해서 합격한다. 그러니까 조금 더 많이 한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그 다음 윈터스쿨에 대한 약간은 상세한 내용입니다. 처음에는 1차는 헌법을 1월 4일부터 1월 22일까지 하고 나머지 헌법이 끝나면은 피셋을 하게 됩니다. 피셋은 3과목인데 학원에서 진행하는 피셋은 자료해석과 상황 판단 2과목만 진행을 합니다. 왜 이렇게 진행을 하는가 하면은 언어 논리는 학생들이 웬만하면 잘합니다. 잘나고 못하는 학생보다는 잘하는 학생 숫자가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자료해석과 상황 판단에 집중시켜서 학원 측이 단련시키는 게 맞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그 다음에 그럼 언어 논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 부분은 학원이 동영상으로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자료해석이나 상황 판단이 빨리 실력권에 올라오면은 언어 논리에 대한 공부를 하고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일단은 중요한 과목 시간을 들이면 점수가 많이 올리는 과목에 학원의 집중도를 높여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2차 과목입니다. 경제학, 행정법 이렇게 하는 것은 5급이고요. 그 다음 국립외교는 경제학, 국제법, 국제정책을 다루게 됩니다. 이게 1월 18일부터 해서 3월 3일까지 진행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중에 혹시 나는 경제학과를 나왔어요 이렇게 하면은 경제학 시즌에는 경제학을 듣지 마시고 경제학과 3학년 정도 했어요 이렇게 하면은 학원이 가르치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입니다. 그렇게 할 때는 경제학 할 때는 2차 과목은 빼버리시고 듣지 마시고 1차 과목의 집중도를 더 높이면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나는 행정법을 해왔는데 경제학은 별로 한 적이 없어요 이렇게 하면은 경제학 할 때 열심히 하시고 행정법 할 때는 빼버리고 1차 과목에 집중하시고 그 다음 또는 국립외교를 기준으로 하면은 나는 경제학 하지 않았어요 대신에 국제학과에서 국제법을 많이 하고 왔어요 이렇게 하면은 경제학 들으시고 국제정책 들으시고 국제법 할 때는 빼고 1차에 집중하시고 이렇게 하면은 본인이 약한 과목 2차를 메울 수가 있고 본인이 잘하는 2차 과목은 나중으로 미뤄도 되니까 어쨌든 2차 과목에 대해서 기본적인 개념 정립은 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 기본적인 개념이 정립이 돼야 아까 봤던 입안에 들어갔을 때 기본적인 개념이 정립된 걸 전제로 해서 생초시 합격 목표 4개월 몰입반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원하는 수준에 올라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원하는 수준의 진행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쉽게 적응이 가능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1차를 하되 2차 부분도 기본적인 개념은 잡아야 된다. 이 부분이 우리 윈터스쿨의 목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날짜는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대략적으로 2차는 1월 18일부터 3월 3일까지 한다 이렇게 보시고 헌법 1월 4일 날부터 해서 2월 24일까지면은 1차 일정 끝이 난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 보시면은 헌법 하는 동안에 1월 22일 날 끝나는데 1월 18일부터 2차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한 2주 정도 시간이 있습니다. 그 2주 정도 시간 동안에 헌법만 하면은 너무 시간이 많이 남으니까 그 시간 활용도에 대해서 별도로 저희들이 계획을 짜서 동영상 또 무료로 지원해 드릴 테니까 2차 공부가 시작되기 전까지 헌법할 때 피셋을 훨씬 더 여러분들이 많이 하고 와야 됩니다. 또 많이 하고 오는 게 아니라 학원에 또 많이 시킬 겁니다. 실강이 진행되기 전에 동영상을 많이 시키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실강을 들어서 실력을 높이고 이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또 때로는 이런 부분도 있겠죠. 나는 학교 다니면서 자료해석 어느 정도 공부를 해왔어요 이렇게 하면은 자료해석할 때 다른 언어를 듣는다든가 아니면 자료해석에 또 높은 수준의 강의를 듣는다든가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수준을 파악해서 학원이 다 동영상을 무료로 지원해 줄 테니까
두 달 동안은 여러분 수준에 맞게 이렇게 공부가 개별적으로 진행이 되고 학원은 전체적인 틀을 만들어서 진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전체적인 틀 안에서 나 개성을 살릴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윈터스쿨 하루 일정입니다. 9시부터 저녁 10시까지입니다. 강제적으로 70분 공부를 하고 20분간 쉬고 70분 하고 20분간 쉬고 이런 형태로 계속 공부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율학습 오전에 하고 그 다음 2차 과목이 오후에 수업이 있고 윈터스쿨 때는 1차 과목이 또 저녁에 수업이 있습니다. 오후에 3시간 저녁에 3시간 수업이 진행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윈터스쿨 2차 과목인데 여기에 3시간 수업이 진행됩니다. 1시 반부터 4시 반까지입니다. 4시 반까지 5시 반이 아니라. 그 다음 1차 과목의 경우에는 3시간 수업이 진행됩니다. 3시간. 2차 과목도 3시간. 그 총 수업은 하루에 6시간이 진행됩니다. 그 나머지 시간은 여러분들이 자율적으로 학부에서 공부를 한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학습관의 모습들입니다. 학습관 내부입니다. 외부이고 여기서 진행 일부 하고 여기서 일부 진행할 텐데 대부분 우리 윈터스쿨 학생들은 여기로 진행될 겁니다. 여기서 진행될 겁니다. 안에 있는 책상들 최고급 시설이죠. 그 다음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강제관리 들어가니까 지금 초기에 고시 공부에 대해서 개념이 좀 약하다 내지는 없다 이런 학생들이 개념을 잡고 제대로 된 공부를 하기에는 아주 적합한 형태를 갖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조금 더 이제 얘기를 진행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은 코로나 때문에 학원 운영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질문들이 많아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이렇게 보시고 이제는 설명의 일반적인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고시에 도전할까 말까 이런 부분인데 일단 경우수는 성공한 경우나 실패한 경우나 둘 중에 하나겠죠. 성공한다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사회적 지위 확보다 이런 부분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20대 3억 원이다 이렇게 하면은 사회로 기업으로 치면 한 부장 정도 되죠. 부장 정도. 그러면은 우리 세대가 달성한 사회적 지위를 고시 합격한 20대 중후반의 학생들이 달성하는 거니까 사회적 지위로만 놓고 보면은 30년 내지는 20년을 앞당기는 도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회적 지위 확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 없을 겁니다. 실패했다 이렇게 하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겠지만은 경제적 손실이 따를 겁니다. 그렇죠. 학원비다 이런 부분인데 학원비가 월 68만 원입니다. 3만 원이 아니고 68만 원인데 결정적입니까? 저는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물론 이제 학생들이 경제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큰 돈이죠. 큰 돈인데 인생을 걸고 큰 도전을 해본다 이런 차원에서는 견딜만 하다, 수용할 만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생각이 다를 수는 있지만은 일반적인 기준을 말씀드린 것이고 휴학해야 되고 사회 진출이 지연되겠지만은 어차피 휴학에 따른 학업 손실이다, 사회 진출 지연이다 이런 부분들은 크게 심각한 건 아니죠. 심각한 건 아닙니다. 그렇게 보면은 실패한 데 따른 실패 리스크가 생각보다는 크진 않다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노력을 들였으니까 어떤 대비책이 있는가 이렇게 보면은 실패한 경우에 대한 대책입니다. 5급 공채를 실패했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 학생들의 진로는 한국은행 가든지 금융감독원 가든지 아니면 공사공단 가든지 그동안엔 그렇게 갔었어요. 근데 지금은 훌륭한 대안이 있죠. 7급으로 가면 됩니다. 과목이 똑같아졌기 때문에 7급 시험을 봐서 시험 붙고 그 다음 돌아가서 5급을 한 번 더 도전하든지 아니면 7급에 만족하든지 이런 부분으로 여러분 진로가 확보돼야 됩니다. 그 다음 국립외교는 실패했다 이렇게 하면 7급 외무 영사직 시험 되기는 조금 수월할 겁니다. 그 다음 코트라 가든지 아니면은 국가정보원으로 가든지 이런 진로들을 학생들이 많이 진로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도 물론 5급을 도전하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직업을 얻자 이런 의미에 머물러 있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말은 하지 않지만 제가 경험으로 알고 있는 부분 또 여러분의 쏟는 노력에 비추어서 이건 직업 이상 큰 의미를 본인이 부여하고 있구나 이런 부분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실패하게 되면 일단 꿈이 좌절되는 부분에 있습니다. 꿈이 좌절되면 그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받아들이고 그 다음 사회생활인으로 자리는 잡아야 됩니다. 요렇게라도 돼야 돼요. 실력 있는 상태로 시험이 떨어질 수 있는데 그때는 B플랜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공부를 열심히 안 해서 떨어진다 이렇게 하면은 B플랜도 막막하니까 그런 지경으로 여러분들이 내몰리면 안 됩니다. 일단 그 다음 주제를 진행합니다. 자, B플랜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보시면은 내년에는 후년이 되겠죠. 내년은 준비하지 마시고 내년은 공부가 안 돼 있으니까 후년입니다. 5급과 7급을 이제는 동시에 준비해야 됩니다. 알고 있듯이 과목이 완벽하게 같습니다. 완벽하게 같아요. 자, 5급 과목이 있고 그 다음에 국립외교원 과목이 있는데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5급 완전히 똑같고 7급 완전히 똑같고 외모형사제 완전히 똑같습니다. 지금 1차나 5급의 1차나 7급의 1, 2차나 7급도 이게 피셋이 1차이고 그 다음 나머지가 2차이죠. 2차인데 과목이 똑같아졌기 때문에 이제는 5급을 실패한다 할지라도 7급이라는 안전판이 생겼어요. 이거 물론 이제 5급을 실패하고 7급을 간다 이런 부분들이 개인적으로 심리적으로 꺼림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그래도 좋은 직업을 얻는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은 예전보다는 고시에 도전하는 리스크는 많이 줄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자, 준비 계획입니다. 2021년에 여러분들은 7급은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7급을 하게 되면은 5급에 대한 지장이 생기니까 2022년입니다. 내년에 혹시라도 2차 실패하면 후년까지 우리가 하겠죠. 그때 3월 달에 만약에 1차가 안 됐다 이렇게 하면은 즉시 8월이나 9월에 있는 7급을 준비해야 됩니다. 내년에는 9월이죠. 뭐 8월이다 이렇게 보든 9월이다 이렇게 보든지 간에 한 5, 6개월 하면은 시간은 넘칩니다. 그 다음 합격한 다음에 재학생 학교로 돌아가세요. 학교로 돌아가서 마저 5급에 도전하시고 그 다음 졸업할 때까지 5급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어쩔 수 없이 7급으로 여러분 진로를 확정을 해야 되고 뭐 졸업생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졸업생은 그동안에 많은 기회를 가졌죠. 사실은 5급에 대한 많은 기회를 가졌기 때문에 7급 시험 되면은 7급 다니면서 뭐 시험을 보기도 하겠고 아니면 7급을 포기하고 보기는 하겠지만은 그래도 졸업생은 주어진 진로대로 가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제일 나은 부분입니다. 3월달 1차를 합격하고요. 내후년입니다. 6월 말에 5급 2차를 친 다음에 그 다음 8월 내지는 9월 달에 있을 7급에 도전한다. 이렇게 코스를 잡는 것이 전혀 위험 부담이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더구나 재학생들은 2차 5급 끝난 다음에 복학하기 전에 7급 시험을 보고 복학하고 학교 다니다 보면 5급 시험이든 7급 시험이든 결과에 대한 발표가 있겠죠. 그 발표에 따라서 5급이 되면 그걸로 수험생을 그치고 7급이 되면은 5급에 대한 도전을 한 번 더 한다. 이렇게 기준을 세우면은 예전보다는 5급 도전에 대한 리스크는 많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7급을 도전했을 때 승산에 대한 얘기입니다. 승산에 대한 얘기. 그것도 궁금하시죠? 특히 이제 부모들 입장에서는 7급도 어려운데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학원에서 그렇지 않습니다. 비유를 해볼까요? 우리 학생들이 종합반에 들어온 학생들이 300명 정도가 됩니다. 조금 더 되거나. 근데 학원에 어쩔 수 없는 시기에 들어온 학생들이 있어요. 학원의 힘으로 붙일 수 없는 시기에. 예컨대로 치면은 5급으로 치면은 7월 이후에 들어온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럼 수험 기간이 뭐 11개월, 12개월 이렇게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건 학원의 힘으로 붙일 수가 없어요. 그 학원 힘으로 시험을 합격시킬 수 있는 기간은 늦어도 1월 달에 들어오거나 아니면 아주 늦으면 3월 달까지는 학원에 와야 됩니다. 학원에 오면은 수험 기간이 1월 달에 들어오면 18개월, 1년 6개월, 3월 달에 들어오면은 16개월이 되죠. 그 기간이면은 학원은 가능하다고 보는 기간입니다. 그 기간에 들어온 학생들이 한 210명 이렇게 되는데 200명에서 왔다 갔다 해요. 그 중에 원래 2차 기준으로 하면 한 85명이 되죠. 오늘 이제 5급 최종 발표가 나네요. 오늘. 아마 여러분들이 영상 볼 때쯤 되면 발표가 나겠습니다. 거기서 80명이 넘는 학생이 2차가 되니까 합격률이 한 33%, 35% 이렇게 되는 거죠.
5급 고시 합격률이, 베리타스 합격률이 30%를 넘습니다. 그럼 7급은 얼마나 나올 거예요? 저는 훨씬 더 많이 나온다고 생각해요. 또 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가 하면은 일단은 높은 수준의 공부를 하는 것이고, 높은 수준의 공부를 해서 낮은 시험으로 가니까 훨씬 더 수월해지는 것이고, 그럼 실질적인 데이터가 있는가 이렇게 물었을 때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어떤 부분인가 하면은 현재 작년까지 우리가 7급반을 운영을 했었어요. 그때는 어떤 식으로 운영을 했는가 하면은 3월에 1차를 실패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 학생들이 8월에 7급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모아서 시키면은 과목이 다르죠. 과목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합격률이 38% 정도 나옵니다. 국어, 영어, 국사는 처음 해야 되는데 이 학생들이 이거는 합격급 밑에 맞고 나머지 뭐 경제학, 행정법, 행정학, 정치학, 헌법 이런 것들 전공 과목은 합격선보다 훨씬 위에 맞아요. 그래서 4과목이 합격선을 넘고 3과목이 합격선에 도달하지 못하지만은 4과목을 잘 보고 3과목을 커버하는 겁니다. 커버해서 10명 중에 4명은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7급과 5급 시험이 똑같아졌다 이렇게 하면은 제 느낌 또는 제 확신으로는 이제는 7급만 준비해서 7급이 되는 시대는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5급 받은 학생들이 전체가 7급을 볼 것이고, 그럼 7급 커서 높아질 것이고, 그 다음에 문제는 어려워질 것이고, 그럼 어렵게 공부하는 학생들이 시험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는 7급을 도전하는 것이 5급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몫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게 하면은 훨씬 더 많은 학생들이 7급이 될 겁니다. 승산은 7급을 준비하는 학생보다 훨씬 높아요. 왜 그런가 하면은 5급 시험이 7급 시험이 이제 객관식이 예전에는 20문제 내다가 이제 바뀐 시험에서는 25문제로 바뀌었고, 아직은 4지냐 5지냐 결정 안 났지만은 1차는 오지선다로 보는 걸로 봐서 오지형으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그 자체 시험이 어려워졌고, 그런 그 중에 4문제에서 6문제는 무조건 5급을 공부하지 않으면은 맞출 수 없는 수준의 문제를 내게 돼 있어요. 그게 바로 변별력이니까. 그럼 7급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4문제 내지 6문제를 찍어야 되는 것이고, 5급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그 문제가 우리가 흔히 다뤘던 그런 수준보다는 낮은 문제가 될 겁니다. 그럼 이 학생들이 시험을 훨씬 잘 보게 되어 있습니다. 더구나 피색 경쟁력 훨씬 뛰어나죠. 전공에 대한 경쟁력 훨씬 뛰어납니다. 그럼 이 학생들이 되는 게 당연합니다. 지금 7급의 합격 연령이 28살입니다. 뭐 28.9 이렇게 되니까 거의 우리 나이로 치면 30세입니다. 30세. 근데 5급의 연령은 합격 연령이 26.1세인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3년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3년 정도. 3년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제는 5급 학생들이 7급에 본격적으로 진입할 거니까 이 연령이 26세 정도로 다운이 될 거에 틀림없을 겁니다. 그게 내년부터 그런 현상이 나올 것이고, 후년 정도 되면은 이제는 5급 하는 학생들이 전부 다 7급을 전부 다 합격하는구나, 또 그 학생들을 위한 시험이구나, 이 부분을 통계로 또 수치로 많이 느끼게 될 겁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는 5급을 하다가 7급을 하는 부분은 이제는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이렇게 봐야 되고, 이게 리스크가 다른다 이렇게 보기에는 곤란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 지금 5급 얘기를 더 하겠습니다. 이제는 5급 얘기를 해야 되겠죠. 합격하기 위한 필수 요소인데, 일단 고치니까 재능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재능을 가동할 수 있는 일종의 연료죠. 의지가 필요하죠. 자, 의지는 학원에서 관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의지는 변동성이 많아요. 가끔 학생들이 와서 토로합니다. 선생님 혼자 하는데 저는 의지가 약해서 공부가 잘 안 돼서 학원에 와서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의지가 약한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겁니다. 고시를 합격할 정도 의지는 계속 유지할 수가 없어요. 개인이. 뭔가는 주변에 같이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예컨대 마라톤 한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42km 이상을 계속 의지를 발동해 뛴다,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옆에 누가 뛰니까 가능한 거죠. 누가 뛰지 않으면 뛰다가 힘들면 걸어갈 것이고, 걷다가 또 조금 나아지면 또 뛸 것이고, 뛰다가 힘들면 조금 속도를 줄 것이고, 늦췄는데도 힘들면 또 쉬어다 갈 것이고, 이렇게 되면은 마라톤 코스를 완주하는데 며칠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옆에 계속 무리들이 뛰니까 본인도 열심히 힘을 내겠죠. 그런 차원에서 의지라는 부분에 변동성이 많고, 이 의지에 대한 관리는 학원에 맡길 수가 있습니다. 남은 부분은 이 부분이죠.
적성이나 재능 부분입니다. 이거는 선천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다만 고시가 될 정도 선천적 재능이 몇 사람이나 있겠습니까? 얼마나 있을까요? 학원의 경험으로는 그런 학생을 저는 만나본 기억이 많지가 않습니다. 고시를 어렵지 않게 쉽게 합격할 수 있는 재능을 가진 학생이다. 그런 학생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럼 나머지는 뭐냐 이런 부분인데 전부 다 경계선에 있습니다. 경계선에. 공부를 열심히 하면 되고 그 다음 좋은 지도를 받으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안 되고 이런 학생들이 집단으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이 경쟁이 치열하겠죠. 얼마나 열심히 했는가에 따라서 시험이 되기도 하고 논학생은 떨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되겠죠. 그걸 압도할 수 있는 재능이 있다 이렇게 하면 놀아도 시험이 되니까 고시는 그런 영역 아닙니다. 대학은 갈 때 보면은 대학 입시는 양이 많지 않으니까 놀면서도 좋은 대학 가는 친구들이 간혹은 있죠. 근데 고시는 없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이 적성이다 재능이다 이 부분도 선천이긴 하지만은 열심히 하면 어느 정도 극복이 된다 이렇게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하는 재능, 적성 중에 하나가 피세적응성입니다.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이렇게 많이 고민을 하면서 피셋을 여러분들이 풀어보기도 합니다. 풀어보기도 하면은 전부 다 잘못된 기준으로 여러분 실력을 평가받아요. 내지는 스스로 평가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기출문제를 여러분들이 다운받아서 풀 겁니다. 그리고 주변에 얘기를 해보면은 할까 말까 이렇게 고민을 하면은 경험이 있던 애들이 그렇게 해요. 경험이 있던 수험생들이 이제 진입생한테 뭐 후배나 친구가 되겠죠. 시간을 재놓고 한번 풀어봐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면 점수가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 해보지 않은 시험인데 누구나 시간을 재놓고 풀어봐 이렇게 하면 점수가 나오겠습니까? 나오지 않아요. 근데 가끔 점수를 잘 받는 학생이 있습니다. 가끔 점수를 잘 받는 학생이 있는데 그 학생은 나는 처음 했는데도 점수가 잘 나와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학원에도 그런 학생들이 간혹 있어요. 간혹. 뭐 100명에 한두 명 간혹 있습니다. 근데 그 학생들이 피셋을 처음 하느냐? 물론 피셋은 처음 합니다. 처음 하는데 왜 점수가 잘 나오는가 보면은 중고등학교 때 경시대에 응시한 경험이 많아요. 그 학생들이. 왜 그렇게 잘 맞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경시대 문제하고 비슷해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훈련된 학생들이에요. 그 피셋을 통한 훈련이 아니라 피셋과 유사한 다른 문제를 통해서 이미 훈련한 학생들이 점수를 잘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훈련됐어요. 그 훈련되지 않으면 처음에는 점수가 다 잘 안 나옵니다. 그래도 기준이 필요하다면은 기출 문제를 풀이할 할 때 어느 정도 시간을 더 쓰세요. 근데 100분 내지 110분 이렇게 넉넉히 시간을 쓰세요. 그렇게 쓰시고 예컨대 3시간 시간을 투자한다 이 부분은 맞지 않고요. 한 100분 내지 110분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오버하더라도 그렇게 하시고 또 아직은 여러분들이 훈련을 통해서 집중도가 높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예컨대 5문제 풀고 커피 한잔 마시고 뭐 친구하고 통화하다가 다시 또 5문제 풀고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오히려 그게 더 정상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또 밥 먹고 나서 또 10문제 또 풀고 이렇게 해서 전체 시간의 총 합이 100분이나 110분을 초과하지 않으면은 그게 오히려 여러분 실력에 대해서 조금 더 객관적인 점수를 추출하는 기준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점수가 나올 겁니다. 점수가 나오면은 정상이 언어 논리가 이렇게 높게 나와야 되고 상황 판단이 그 다음 자료 해석은 0이어도 괜찮아요. 이게 언어입니다. 언어. 이게 상황이고 이게 자료 해석입니다. 자료 해석인데 자료 해석은 이렇게 점수가 낮더라도 훈련하면 이게 점수가 높아집니다. 시간을 들여야 되는 과목입니다. 이게 기술적인 테크닉이 필요한 부분이고 그 기술적인 테크닉을 익히면은 또 점수가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과목이니까 자료 해석은 여러분들이 테스트를 할 때는 풀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풀지 마세요. 풀지 마시고 언어가 높게 나오고 상황이 그보다 낮게 나오면 이게 정상이다 이렇게 보시고 그럼 몇 점 돼야 이게 진입이 가능합니까? 이런 부분인데 그 진입 여부에 대한 제일 중요한 기준은 언어입니다. 언어. 왜 언어가 중요한 기준인가 하면은 언어 점수가 잘 나온다 이런 얘기는 문장을 읽고 내용 파악을 빨리 하고 거기에 대한 배열을 빨리 하고
논리적으로 파악이 된다 이런 얘기니까 2차 시험에 2차 책을 읽을 때도 다른 사람보다는 파악이 조금 빠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굳이 축구로 치면은 축구 선수인데 걸음이 빠른 선수다 이렇게 보시면은 걸음을 빨리 뛰니까 손흥민처럼 빠르니까 거기에 조금만 기술을 탑재하더라도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나은 성적을 내겠죠. 그래서 언어 논리가 중요한데 어느 그런 몇 점이면 진입을 해야 되나요? 이런 부분인데 몇 점이라는 기준보다는 할만하다 이런 느낌이 더 중요합니다. 풀어보니까 뭐 그냥 수능에서 크게 차이 나지 않는데 내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거 크게 차이 나지 않는데 점수는 50점 이상이면 괜찮아요. 50점 이상이면 괜찮은 것이고 내가 이런 유형에 내가 적응할 수 있겠구나 이런 느낌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도 어느 점수가 예컨대 40점이다 50점이다 이걸 40, 50점대인데 이걸 3년간 계속 풀었다 3년치 3년간 기출문제를 계속 풀었는데 거듭 40점 50점이다 이렇게 하면은 이건 진입을 하지 마세요. 왜 그런가 하면 언어는 많이 공부한 거니까 이미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배운 것을 조금 영역을 달리해서 풀이하는 것인데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점수는 60점에서 70점 정도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언어가 이 정도 나오면은 뭐 진입하는데 우수하다, 괜찮다 이렇게 봐야 되고 연속 40점, 50점이다 이렇게 하면은 이때는 진입을 하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는가 하면은 점수가 40점이다 이렇게 하면은 아는 문제가 한 20점 이하입니다. 나머지는 찍은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는 문제가 거의 없는 점수대가 40점, 50점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40점 안에는 실제로 알고 푼 문제가 20점 정도 되는 겁니다. 그 나머지 80점이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노력으로 메우기에는 버겁다. 내지는 노력으로 메우게 되면 다른 과목에 대한 지장이 생기니까 이 정도 나오면은 진입을 하지 마시고 60점이다, 70점이다 이렇게 하면 과감하게 진입하시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다음 고시도전은 위험합니다. 이 파트도 얘기를 좀 잘 들으셔야 됩니다. 고시도전은 위험한데 첫째로는 불합격하는 경우 위험하죠. 매몰 비용 해소가 안 되니까요. 2번, 3번 같은 겁니다. 수험기간이 장기화되는 경우나 수험기간 대비 실력이 쌓이지 않는 경우입니다. 어떤 게 더 위험할까요? 1번하고 2, 3번 묶음 중에.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고시니까요. 1번의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발생합니다. 우리 학원이 합격률이 대단히 높죠. 학원에서는 3대1의 경쟁입니다. 학원 내에서는 30% 이상이 되니까 3대1이에요. 학원 밖에서는 30대1입니다. 학원 밖에서는 30명 중에 1명이 되는 시험이고 학원 안에서는 3명 중에 1명이 되는 시험이니까 어차피 어떻게든 불가피하게 불합격생은 나오게 돼 있어요. 그게 고시입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대신에 불합격하게 되면 아까처럼 다른 길을 찾아가면 되는 겁니다. 문제는 2, 3번이에요. 수험기간이 장기화되거나 이게 염려가 되죠. 여러분들 또 부모님들. 그 다음 수험기간 대비 실력이 쌓이지 않는 경우인데 같은 얘기입니다. 그렇죠. 실력이 안 쌓였으니까 장기화되겠죠. 이런 학생들은 부지기수 많습니다. 엄청 많아요. 근데 본인들이 예컨대 3년을 했다 4년을 했다 이렇게 하는데 시험에 형편없는 점수가 나온다 아니면 합격권 근처에 가지 못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시험이 안 되는 것이에요. 안 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겁니다. 언젠가는 되겠지 이렇게 하는데 객관적으로는 되기가 힘들어요. 물론 그런 학생들 중에 뭐 한골 탈퇴해서 또는 시험 운이 대박 내려서 되는 경우는 있겠지만 그 확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자연적인 확률이 30대 1인데 그렇게 되는 확률은 한 300대 1, 3000대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확률상으로 의미가 없는 숫자니까 저희들이 표현하기를 안 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1번의 경우는 다행인데 2번, 3번의 경우는 큰일인데 이런 숫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불합격하는 건 할 수가 있습니다. 고시니까 2번, 3번이 되는 건 절대로 막아야 됩니다. 스스로 또는 주변에서. 그 2번, 3번이 되는 경우를 막자 이렇게 하면은 봅니다. 시작하고 포기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를 해야 되는데 고시에 대한 대한민국 최고 전문가는
제 생각에는 저 같아요. 제 생각에는 내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은 전문가들이 많지 않고 일단 제가 능력이 뛰어나서 전문가가 아니라 또 제가 고시생을 20년 가르쳤습니다. 사법고시부터. 최근에 또 어려워진 변호사 시험, 그 다음 5급, 외모고시, 7급도 이렇게 가르쳐보고 하면은, 고시는 되는 학생이 있어요. 되는 학생이 있어요. 모든 변수 감안하더라도 되는 친구. 그 다음 절대로 될 수 없는 친구. 그 다음 나머지 더 많은 숫자가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경계선의 학생들. 요 경계선에 있는 학생들은 수험 방향을 어떻게 잡는가에 따라서 합격 불합격이 갈라지는데 그 집단이 훨씬 많습니다. 훨씬 많아요. 반면에 시작해서는 안 되는 친구들도 있고 고시 공부를 지속해서는 안 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시 공부를 시작할 때 또는 포기할 때는 반드시 저하고 상의를 좀 해주시고, 요즘 보면은 학원에 이제 학부모님들이 같이 많이 오십니다. 정말 좋습니다. 꼭 그렇게 오세요. 시작하실 때는. 시작할 때는 부모님이 오시면 제일 좋습니다. 제일 좋고, 그 다음 시작할 때는 학생들이 그동안에 학생 스스로 시작하는 유형 어떤 유형인가 하면은 우리 애가 학교를 잘 갔으니까 우리 애를 믿어요. 그래서 우리 애가 결정하면은 나는 지원만 할 거예요. 이렇게 하는데 그 우리 애는 고시에 대해서 뭘 압니까? 그 독특한 우리 애가 고시에 대해서는 몰라요. 그냥 대학교 간 경험입니다. 그 대학교 간 경험은 고시로 비유하면은, 예컨대 좋은 대학을 갔다, 서울대학교를 갔다 이렇게 하면 등산으로 비유하면은 한라산 정도 올라간 느낌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근데 고시 합격한다 이보면 에베레스트예요. 중간에 빙벽이 있고, 날씨 춥고, 날씨 변동이 심하고, 가다 보면은 낭떠러지가 있습니다. 발 잘못 디디면은 떨어지고, 떨어진 데서 올라오기는 한참 시간이 걸리거나 낙오하고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때는 반드시 전문가하고 상의를 해서 할지 말지도 결정하시고, 특히 어려운 부분이 포기입니다. 포기는 지금도 상담하면서 이제 올라왔네요. 그 학생은 이제 처음 시작하고자 하는 학생인데, 제가 볼 때는 그런 동기로 고시를 하면 안 되는 학생입니다. 그래 하지 말라고 했어요. 하지 말라고. 27살 난 학생인데 제가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학생 처음 진입할 때 제가 볼 때는 하면 안 되는 학생이고, 그게 학교 문제도 아닙니다. 연세대학 학생이니까 좋은 학생이죠. 고시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있는 학생이고, 심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학원을 다녔는데, 우리가 볼 때는 또 본인 스스로 생각할 때는 고시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에 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 학생들은 보면은 우리가 가르쳤기 때문에 한 번을 더 해야 될지 포기를 해야 될지 거기에 대한 정확한 얘기는 해드립니다. 원래는 한 10,000명 정도 포기를 시켰습니다. 하면 안 됩니다. 제가 하지 말라 이렇게 하면은 고마워하는 학생, 그 다음에 손한 학생, 또 고마워하는 학부모님, 또 손해하는 학부모님이 다양하긴 있지만은 대부분 고맙다 이렇게 학원에서 그냥 더 시키려고 할 줄 알았는데, 그런 충고해 줘서 고맙다 이렇게 대부분 그렇게 감사하게도 진의를 잘 받아줍니다. 근데 가끔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신림동에 가끔 이렇게 수험 생활을 이어가는 친구들이 있는데 합격 소식을 들었다 이런 경우는 한 번도 없습니다. 그때는 격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하지 마시고 그냥 다른 길을 개척하면 됩니다. 그 다음 최단기 합격 목표 기간을 설정을 해야 됩니다. 내가 언제까지 할까? 이런 결정이 없으면 이렇게 되겠죠. 장기화될 겁니다. 최단기 합격 목표 기간은 2021년입니다. 21년. 이때 안 되면은 2022년까지 하세요. 21년이면은 내일 모레입니다. 내일 모레. 이제 2020년이 가고 21년이 오는 거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며칠 뒤에 설명회가 진행이 되었더라면 원래 이렇게 했겠죠. 원래 승부를 봐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인데, 이런 얘기를 하면은, OT 때 이런 얘기를 하면 학생들이 전부 다 웃습니다. 선생님, 설마요. 저는 그럴 능력이 없어요. 우리 선배도 3년 냈는데 안 됐어요. 이렇게 하는데, 원래 우리 학원에 그 기간에 된 학생이 3명이에요. 되는 학생이 번번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목표를 버리진 않습니다. 또 버려도 안 돼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 3명의 합격생이 있다 이런 얘기는 실경쟁률을 2차는 7대1로 봅니다. 7대1로. 7대1로 보는 것인데, 7대1이 아니죠.
실경쟁률이 아니라 7대1의 경쟁률입니다. 7배수를 1차에 뽑아서 요 중에 한 명을 붙이니까 이거는 허수도 있으니까 실경쟁률을 3대1로 봐요. 3대1로. 그래서 8개월 정도 또는 7개월 정도 했을 때 요 실경쟁률 안에는 들어가야 됩니다. 요 안에는 들어가야 돼요. 요 안에는 들어가야 되는데 합격생이 3명이 합격했다 이런 얘기는 이 실경쟁률 안에 들어간 학생들이 우리 지금 파악으로는 20명 정도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합격이다 이런 부분에 현실적으로 일부 학생이 되니까 힘들 수가 있습니다. 힘들 수가 있지만은 원래 3명 합격한 학생들인데 요 학생들이 몇 명 중에 3명이 됐는가 하면은 우리가 요 반이 42명이었어요. 몰입반이. 생초치 합격 목표 몰입반이 42명에 3명 됐으니까 괜찮은 거죠. 외부보다 높죠. 그렇죠. 일반적인 경쟁률이 고시가 30대 1인데 우리 학생들이 저 정도 됐으니까 한 뭐 12대 1 정도 되니까 그래도 밖에서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잘 돼요. 8개월 만에. 그리고 이 42명 중에 실경쟁관에 든 학생들이 평균 3점 이내로 불합격한 학생들입니다. 그 학생들이 절반 정도가 됩니다. 20명이에요. 그럼 이 학생들은 내년은 전부 다 합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021년이다. 이 목표를 포기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포기를 하는 순간에 합격생은 제로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합격할 확률도 떨어질 것이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하면 안 되니까 일단은 최단기는 2021년 그리고 안 되면 2022년 여기까지 해서 불합격하면 더 이상 고시 공부하면 안 됩니다. 이 말 중요합니다. 요때까지 해서 안 되면 더 이상 하면 안 됩니다. 안 돼요. 왜 그런가 하면은, 왜 안 되는가 하면은 요즘은 5급 과목이 예전 고시하고 다릅니다. 부모님들 요즘 영상 많이 들으시죠? 예전에 우리 때 고시하고 다릅니다. 우리 때 고시는 양이 많았어요. 양이 많아가지고 무조건 고시에 진입한다 이렇게 하면은 엄청나게 뛰어난 인재가 최소 2년, 그리고 대부분은 4년, 6년, 이번에 검찰총장 10년, 그렇죠. 그 정도 걸리는 시험이 고시였는데 이제는 양이 줄었습니다. 양이 줄었고 테스트하는 부분에 옛날에 고시는 지식을 테스트했어요. 많이 알고 있는지. 그러니까 세월이 갈수록 책을 많이 읽은 사람들이 세월이 쌓이니까 아는 게 많아지겠죠. 근데 지금은 그걸 묻지 않습니다. 적성을 물어요. 적성을. 즉 그 시험에 순발력을 묻는 겁니다. 공부 양을 묻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공부 양이 3년을 한다, 5년을 한다 이런 양이 없습니다. 예컨대 한번 볼까요? 국립외교는 과목이 3과목입니다. 3과목을 몇 년 하겠습니까? 학교에 고시반에 가면은 합격하는 평균 연령이 아니라 평균 수험기간이 한 3년 됩니다. 그럼 한 과목을 1년 했다는 얘기예요. 그게 맞습니까, 여러분들? 그 1년 할 정도 양이 있습니까? 그건 아닌 겁니다. 그럼 5급은 5과목인데 선택 과목은 양이 적어서 빼고 그 다음 행정학, 정치학은 한 과목이나 똑같습니다. 그리고 행정법, 경제학이니까 고시도 5급 고시도 보면은 3과목입니다. 이 3과목을 몇 년 하시겠어요? 그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의 선배들이 뭐 A 선배는 3년 했어, B 선배는 5년 만에 합격해서 이런 부분들은 다 중간에 시행착오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시행착오가 있기 때문에 공부기간이 길어지는 것이지 학원에 오면은 시행착오는 무조건 막는 겁니다. 시행착오가 없어요. 우리가 1년에 80명 이상을 합격하는 시스템으로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데 무슨 시행착오가 있겠습니까? 본인이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열심히 했다. 열심히 해서 이때까지 해서 안 되면은 이거는 붙을 수 없는 시험입니다. 그때는 더 이상 하면 안 돼요. 대신에 물론 조건에 있죠. 근접하게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했는데 평균이 1점으로 떨어졌다. 아니면 평균 0.8점으로 떨어졌다. 평균이 2점으로 떨어졌다. 이렇게 하면은 그때는 한 번 더 하세요. 그때는. 근데 열심히 했는데 평균 8점으로 떨어졌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열심히 했는데 2년 연속 1차가 큰 점수차로 떨어졌다. 이렇게 하면 그때는 안 맞는 시험입니다. 박지성이 야구에 도전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박지성이 다른 분야에 성공을 못합니까? 그건 아니죠. 성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좌절감 느낄 필요 없습니다. 본인한테 더 맞는 일을 찾아서 고시 공부하듯이 열심히 하면은 그 분야에 성공하니까요. 그때는 길을 빠르게 전환을 해야 됩니다.
그러자면은 자 보십시오. 2022년까지 했는데 1년 6개월 했는데 공부를 포기하라니 나 너무 억울하다 이런 마음이 들 수가 있어요. 들 수가 있는데 그 마음을 젓는 방법은 하나가 있습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이때까지 열심히 하는 겁니다. 열심히. 이거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열심히. 우리 학생들 표현으로 열공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열공하는 겁니다. 그 미련이 없어야 될 과정에. 내가 이만큼 했는데도 실력차가 생기더라 이렇게 하면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내하고 열심히 한 친구는 됐는데 나는 열심히 했는데 안 됐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럼 다른 것도 열심히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정에 미련이 없어야 됩니다. 시험은 불합격할 수 있는데 과정에 미련이 생기면 또 하게 되고 또 하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또 하게 되더라도 되는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단기 목표 기간은 2022년까지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 기간 안에 승부 보겠다. 이 기간 안에는 어떻게든 5급이 되든 7급이 되든 내 인생의 활로를 내가 만들겠다 이런 각오를 하시고 그 다음 세 번째 최상 공부 여건을 조성해야 됩니다. 휴학하지 않고 되나요? 안 됩니다. 휴학은 필수이고 직장인들 도전하면 안 됩니다. 가끔 직장인들이 직장생활 하면서 하고 싶어요. 이런 방법이 있나요? 동영상을 어떻게 들으면 좋나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희들이 그때는 상담해 주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시험은 안 돼요. 시험 안 되는데 학원이 동영상을 판매를 한다, 강의를 판매를 한다. 그건 우리 학원의 취지하고는 맞지는 않습니다. 직장생활 하는 친구들은 하겠다 이렇게 하면은 그만두고 해야 되는데 직장을 그만둔다 이것도 쉽지 않은 결심일 겁니다. 그 다음에 가끔 이렇게 군인, 전투경찰도 있고 그렇죠. 공익도 있고 현역 군인도 있는데 군인 생활이 군대 생활이 이제 조금 이렇게 부대에 따라서는 조금 여유가 있는 부대가 있죠. 그래 군대에 있으면서 공부를 어떻게 하면 좋나요? 이렇게 상담 요청하기도 하는데 그것도 상담을 저희들이 안 받아줍니다. 고시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고시는 할 때 집중적으로 해야 됩니다. 군대에서 공부를 하게 되면은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고시에 대한 피로감만 이렇게 생겨요. 고시에 대한 피로감만. 수험 기간이 길어지는 주요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군대에서는 열심히 군대 생활 하시고 그 다음 몸 건강하게 나오고 고시에 대해서는 언제 하겠다 대략적인 기준만 세우시고 그 다음에 제대하자마자 시작하는 게 수험 기간을 가장 단축하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 주변 인간관계는 저절로 최소화될 것이고 이를 최대 공부량 확보는 학원에서 시켜줍니다. 이거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의문은 생길 수는 있겠죠. 이를 최대 공부량이 확보됐는지 안 됐는지 어떻게 하나요? 이런 부분인데 그건 학원의 모의고사 성적입니다. 예컨대 경작학과 나온 학생이 경작할 때는 공부를 조금 덜 해도 학원이 합격 가능성 내지는 안정권으로 보는 상위 30%죠. 이 안에 들면은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다. 근데 행정법 왔더니만은 50%다 이렇게 하면 이거는 공부량 확보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때는 휴식 시간 줄이고 공부에 집중도 높이고 주말 반납하고 이렇게 해서 50% 이걸 상위 30%로 만들어야 되겠죠. 학원 내에서는 공부량이 합격을 위한 적정 공부량이 성적으로 관리가 되니까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생활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고시 도전에 적합한 학년 1학년 오지 마세요. 절대로. 이렇게 해도 1학년이 자꾸 상담 신청해요. 그럼 제가 다 거절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해도 되지 못하고 그 학생이 고시가 될 자원이라면은 3학년부터 해서 1년 안에 끝낼 수가 있어요. 그 1학년부터 하더라도 4학년에 합격하고 3학년부터 하더라도 4학년에 합격하니까 괜히 고생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1학년은 절대 오지 마시고 1학년 오지 말아라 이렇게 하면 또 부가적인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은 고시 공부하기 전에 뭘 하면 좋은가요? 고시를 위해서 뭘 준비하고 오면 좋은가요? 이런 부분인데 아무것도 준비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완전히 노세요. 완전히 놀아서 야 노는 거 이제 흥미도 없다. 다 놀았다. 이제는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이렇게 할 때 세상에 대한 호기심도 없어지고 또 내지는 줄어들고 학교 생활도 열심히 해서 그냥 할 만큼 했다 이렇게 생각할 때 그때 고시 공부하러 오시면은 고개 섞입니다. 고개 섞기. 그러니까 1학년은 절대로 오지 마세요.
오지 마시고 4학년에 한다 이렇게 하면은 마음이 좀 급하지 않아요? 4학년에 한다. 그렇죠? 4학년에 한다 이렇게 하면은 전공으로 볼 때는 적당한 학년이긴 한데 4학년에 한다 이렇게 하면은 본인이 마음이 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학년이 제가 볼 때는 2학년 아니면 3학년입니다. 그러니까 2학년 마치고 3학년 마치고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2학년 말, 3학년 말 이렇게 되겠죠. 4학년 말 이렇게 되면은 이미 졸업해버리니까 이건 부담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2학년 말, 3학년 올라갈 때 아니면 늦어도 4학년 올라갈 때까지는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졸업 후에 하겠다 이렇게 오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고시에 뜻이 있다 이렇게 하면은 그냥 직업을 얻겠다 이런 개념 아니에요. 이 학생들이. 고시를 스펙으로 해서 뭔가는 더 큰 꿈을 꾸겠다 이런 학생들입니다. 그 꿈이란 부분은 지학년 때부터 익어져 옵니다. 그 졸업한 다음에 한 26, 27이다, 28이다 이렇게 하면은 그냥 하나 직업을 얻는 방편으로 내가 해보겠다 이렇게 하는데 그 정도 의지로는 시험되는 확률이 다는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그 다음 중도 이탈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부분들을 학원에서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졸업생, 그 다음 직장생활 시작했다. 이런 사람들은 되도록 오지 마시고 저학년 때 승부를 봐야 됩니다. 그 다음 졸업한 다음에 가끔 보면 30살이 넘어서 오기도 합니다. 힘들어요. 이미 5급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꿈은 이미 시기를 놓쳤다. 이렇게 보는 것이 객관적입니다. 좀 순한 말은 될 수가 있겠죠. 그래도 객관적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일단 피셋이 순발력 싸움입니다. 뭐 저렇게 비유하면 어떨까요? 국가대표 축구 선수가 되기 위해서 30살에 훈련한다. 이런 개념하고 비슷합니다. 순발력이 떨어져 있고 그 다음 체력 떨어져 있고 그 다음 고시 공부에 지적으로 피크는 이미 지났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될 확률이 대단히 떨어져요. 물론 이제 나이가 들어서 되기도 합니다. 학원에서는 30 넘어 되기도 하는데 그 학생들이 20대부터 이렇게 해오던 친구들입니다. 30세 처음 시작한다 이렇게 하면은 개인 부담이 너무 커지니까 하는 일을 열심히 하는 게 오히려 부담을 줄인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합격하기에 적합한 시작 시기인데 7월이나 9월에 오면은 학원이 어떻게 합격을 시키겠습니까? 1년도 안 남았는데. 이거는 개인 역량이 아주 뛰어나야 합격할 수가 있습니다. 저 시기는 학원이 책임을 지지 못하는 시기이고 1월 달에 오는 게 제일 낫습니다. 아직은 1월이니까요. 시작을 안 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모르고 있다 이렇게 하면은 3월에 오겠지만은 지금 학원이 1월에 시작하는 거 알면 1월에 오는 게 맞죠. 1월에 오면은 중간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시행착오를 하더라도 커버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 개인적 시행착오는 예컨대 체력이 갑자기 건강에 이상이 생겼다. 아니면 슬럼프가 조금 깊이 왔다. 이런 시행착오가 있더라도 합격하는 데 충분한 시간이고 3월 달에 오더라도 합격하기에는 지장이 없는 시기입니다. 16개월이니까. 1월 달에 오면은 18개월 동안 수험 준비를 하는 것이고 이거는 16개월 하는 겁니다. 2달 차이가 있죠. 2달. 2달 차이가 있는데 학원에서 2개월은 굉장히 큰 겁니다. 밖에서 생각하는 일주하고 우리가 인식하는 일주는 다른 겁니다. 학원의 일주일은 경작으로 치면 미시를 끝내는 시간입니다. 또 학원에서 2주일이면 경작을 끝내는 시간이고 그것도 시험을 봐가면서 끝내는 시간이에요. 근데 2달 차이가 난다 이렇게 하면은 이걸 메우는 것이 숨에 차게 돼 있습니다. 버겁게 돼 있어요. 그래서 1월 달에 오면은 18개월이면은 중간에 시행착오 감안하더라도 넉넉하다. 그 다음 16개월을 하는 3월 반에 오게 되면은 중간에 시행착오가 발생하게 되면은 합격하는 데 지장이 따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3월 반 생각하지 마시고 1월 반에 오세요. 1월 반에 오시면은 나중에 3월 반 학생들이 1월 반 학생들을 되게 부러워합니다. 되게 부러워해요. 그리고 1월 반 학생들은 지금 저희들이 10월 달에 이미 선행관리반을 시작을 했죠. 요 선행관리반을 1월 달 학생들이 또 되게 부러워하고 이렇게 되겠죠. 근데 10월 달에 한 학생들은 미리 이렇게 넉넉하게 준비 기간을 잡은 것이고 1월 달이 절대로 늦지 않습니다. 늦지 않고 3월이면 빠듯하고 7월이나 9월은 이거는 너무 늦게 오는 것이고 7월이나 9월에 오는 거는 그 전제가 본인이 공부가 많이 되었다 이걸 전제로 해야 됩니다. 2년차 이상. 그때는 7월이나 9월 종합반이 의미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직렬 고민인데 그냥 재경인가 일행인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요인들이 있지만은 재경은 저희들이 보니까 리그가 조금 다른 느낌입니다. 일단은 합격하는 학생들의 공통 분모입니다. 약간의 예외는 있지만은 그 예외가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지는 않아요. 예컨대 행정학을 전공한 학생이 재경직을 되기도 합니다. 근데 2년에 한두 명이다 이렇게 하면은 통계상으로 규칙성이 없기 때문에 의미가 없죠. 대부분 경작을 전공을 했고 비셋을 2달 미만 준비로 합격을 충분히 하고 전국 단위 경쟁 경험이 있고 고등학교 때 이런 공부를 썩 잘했다 이런 학생들입니다. 그 학생들이 재경직 하시고 아니면은 지금은 나는 이 요건에 안 들지만은 내 가슴이 재경직을 원한다 이렇게 하면 재경직 하세요. 괜찮아요. 그렇게 하다가 한 6개월 정도 공부하다가 생각보다 재경직이 정말 잘 맞더라 이렇게 하면 계속 하는 것이고 재경직이 잘 맞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그때는 일행으로 하시고 이렇게 바꾸더라도 충분합니다. 또는 지금 일행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경작이 너무나 재미있고 수리 개념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다 잘 적응이 된다 이렇게 하면 그때는 또 재경직으로 바꾸고 이렇게 하면 되니까 지금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그 다음 국립외교원 국제통상직을 고민하는데 이제는 국제통상은 하면 안 되죠. 왜? 선발 인원이 너무 적으니까요. 지금 묵은지들이 너무 많아요. 12명 뽑다가 7명, 8명 이렇게 뽑으니까 40% 줄인 겁니다. 그럼 내년에 늘리느냐 이런 부분은 추세를 봤을 때는 이게 유지되거나 더 줄일 가능성도 없잖아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반면에 외교는 늘려가고 있어요. 외교는 점점 늘려가고 있으니까 훨씬 더 손한 겁니다. 이 선발 인원이 준다 이런 얘기는 1등하고 합격생 수석하고 꼴등의 차이가 별로 없는 시험이 됐어요. 근데 반면에 선발 인원이 넉넉하면 1등하고 꼴등 합격생하고 차이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지간히 노력하면 될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기 때문에 5급 시험은 나는 뭘 하고 싶어요 이걸 기준으로 정하면 안 됩니다. 내가 될 수 있는 것. 나는 국제통상 분야의 전문가가 되고 싶어요 이런 부분인데 현실적으로 그 시험이 어렵다 이렇게 하면 외교원으로 가서 그쪽 분야의 일을 하면 되는 거죠. 그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될 수 있는 시험 이걸 고르다 이렇게 하면은 지금은 외교원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 다음 외교원 준비하는 학생들이 여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합니다. 이거는 설명을 잘 드릴게요. 일단은 영어 한국사를 갖추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고 제2 외국어를 갖추는 것이 이게 상대적으로 영어나 한국사보다는 어렵게 돼 있습니다. 어렵게 돼 있는데 그 다음 전공 준비 상태는 경작을 수강했으면 좋은데 이거는 수강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학원에 와서 하면 되니까요. 일단은 자격 요건에 대한 구비가 돼야 되는데 영어나 한국사는 여러분들이 통과 의뢰처럼 가서 시험을 보면 통과하니까 논외로 하고 이 외국어입니다. 학생들이 이런 고민을 많이 하죠. 첫째, 이 외국어가 준비되지 않은 경우에 자격을 획득한 후에 진입해야 하는가요? 이런 부분인데 그렇게 하면 시간을 너무 낭비하지 않겠습니까? 이 외국어 준비를 하는데 하루에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시간이 12시간인데 이 외국어를 준비하는데 여러분이 하루에 몇 시간 합니까? 많이 하더라도 4시간? 이 정도 하죠. 그렇죠? 아주 썩 많이 하면 6시간 이 정도 하는 거니까 그 나머지 시간은 버리는 겁니다. 그건 안 되는 거죠. 그 예컨대 4시간에서 6시간에서 외국어를 5월에 넘었었다 이렇게 하면 5월에 들어오면은 이미 4개월의 격차가 발생해 버렸어요. 전공에서. 격차 못 따라잡는 겁니다. 못 따라잡으니까 자격 획득한 다음에 진입하지 마시고 진입을 하고 자격 획득을 병행을 하세요. 가능한가 이런 부분인데 가능하지 않겠어요. 하루에 외국어 3시간 정도, 4시간 정도. 나머지 시간 학원 수업을 4시간, 많을 때는 6시간 이 정도 들으니까 병행이 충분히 가능하고 남들보다 힘들 뿐이에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게 아니라 힘들다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해야 되는 거죠.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학원 일정과 외국어 준비가 병행 가능한지 이런 부분인데 이것도 가능합니다. 이따 학원 일정이 수업이 많을 때 보면 4시간, 기본적으로 4시간, 많을 때는 6시간 이렇게 되니까 나머지 6시간에서 8시간 정도가 여러분 개인 시간이니까 충분히 가능합니다. 물론 외국어를 해야 되는 그 기간 동안은 전공이 남들보다 버겁게 따라가겠지만 외국어를 계속 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없어지겠죠. 여러분 통과돼서. 그렇게 하면 전공에 대한 시동을 쉽게 걸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관련해서 국립외교원을 준비한다 이렇게 가정하면은 자, 국채통상은 되도록이면 하지 마시고 외교원을 준비한다 이렇게 가정하시면은 아까 봤듯이 이 외국어 준비가 안 돼 있다 이렇게 하면은 예컨대 또 아직까지 시험을 보지 않았다 이렇게 하면은 외국어 1 그다음 2월 3월 초가 시험이니까 3월 없다고 보면은 1월 달이나 2월 달에 외국어 시험을 봐야 된다 이렇게 계획하고 있으면 보지 마세요. 보지 마시고 1차 시험 이후로 넘기시고 지금 외국어가 안 돼 있는 학생들은 외교원으로 시험을 보지 마시고 원래 시험은 국제통상으로 보세요. 국제통상 경우에는 한국사와 영어 성적만 있으면 시험을 볼 수가 있으니까 국제통상으로 보세요. 국제통상으로 봐서 1차를 붙으면은 국제통상은 컷이 국립외교원보다 조금 더 높습니다. 그러면 국제통상으로 붙으면은 국립외교원 시험은 내년에 붙을 수 있겠구나 이런 1차적인 가늠자가 나오고 두 번째는 1차를 붙으면은 2차 시험 과목이 두 과목 일체예요. 경제학하고 국제법 일치하니까 그 두 과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테스트를 받아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예컨대 외국어 시험이 1월이나 2월에 있다 이렇게 하면 이 시간 동안에 1차 준비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1차 준비를 하지 않고 이때 외국어 준비를 다 해버린다 이렇게 하면은 1차에 대한 경험이 전혀 갖춰지잖아요. 그 다음 2차 공부도 날아가 버리고 이렇게 되니까 지금 버려버리시고 외국어 그럼 언제 따느냐 하면은 1차 끝난 다음에 1차 붙으면은 2차 준비 마시고 2차 끝난 다음에 따시고 근데 1차가 안 됐다 이렇게 하면은 뭐 경험은 경험대로 있는 것이고 그 다음 외국어를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그때 외국어를 따는 쪽으로 계획을 세우는 게 수험 계획으로는 맞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외국어가 구비되지 않았다 이렇게 하면은 외국어는 3월 이후로 따겠다 이렇게 보시고 아니면은 1차가 된 다음에 2차 시험 끝난 다음에 따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시고 지금은 드랍을 해버린다. 이게 현실적이고 훨씬 더 현명한 방법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고시 합격에 최소한 2년, 3년이 필요하다. 이건 아닙니다. 물론 결과적으로 저렇게 걸릴 수는 있지만은 목표를 저렇게 잡아서는 안 됩니다. 현재 합격 연령이 26살이니까 여기에 맞게 수험 계획을 짜야 됩니다. 평균이 26살이니까 그 이하 학생들도 많이 있다는 얘기죠. 그 이하로 여러분들이 시험이 돼야 됩니다. 최종 합격 목표에 대해서는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 시행착오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파트를 얘기하면은 상담하러 온 학생들 또는 메일을 보는 학생들이 내 얘기가 많아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말로 그렇습니다. 아주 주의해야 돼요. 칠판 한번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고립된 수험생활입니다. 고립돼서 하는 거.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지만 저게 제일 나쁜 것 같아요. 시험 합격 확률을 가장 떨어뜨리는 방법입니다. 고립의 유형입니다. 집 근처에서 인강으로 독학한다. 학생이 정상적이면은 2달 정도 하면은 문제점을 느껴야 됩니다. 느낄 거예요. 문제점. 이게 지금 뭔가 잘못되고 있다. 이걸로는 안 되겠구나 이런 느낌이 와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고시 붙을 수 있는 최소한 판단 능력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 다음에 신림동으로 와서 단과반을 수강하거나 학교 고시반에서 인강으로 학습합니다. 2번이나 3번을 저는 비슷한 유형으로 봅니다. 집 근처에서 인강으로 독학하다 안 되니까 신림동으로 와서 단과반 수강하고 그 다음 신림동에서 스터디를 구해서 참여를 합니다. 2번만 얘기하겠습니다. 스터디 참여하는데 누가 여러분하고 스터디를 같이 해주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무 그때 모르는 초보인데 합격한 1차 합격 경험도 없고 처음 시작하는데 누가 여러분하고 스터디를 같이 해주겠습니까? 안 해줍니다. 근데 그때 해주겠다고 하는 사람이 등장해요. 보니까 수험 생활이 5년, 6년 이렇게 된 사람입니다. 본인이 안 되고 있어요. 또 못 되고 있습니다. 그 경험을 여러분들이 공유하겠다 이런 얘기나 똑같습니다. 그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학교입니다. 학교 고시반에 가면 인강을 틀어줍니다. 근데 본인 공부 수준에 맞는 인강을 제공하진 않아요.
그런데 본인은 예비를 들어야 되는데 학교에서는 이순환을 들어준다든가, 아니면 본인은 이순환을 하고 싶은데 학교 일정이 예비로 진행이 된다든가, 이렇게 해서 맞지가 않아요. 맞지가 않고, 또 학교 고시반에 가면은 새내기 왔다 이렇게 하면은 학교 고시반에는 이모기들이 득실득실합니다. 그 이모기들이 뿜뿜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새내기 왔다고. 그러면은 신림동에는 스터디에 참여하다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깨고 나오면 되는데 학교 고시반에서는 그게 안 됩니다. 선후배가 얽혀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그 선배가 걸어왔던 오래된 길로 여러분들이 같이 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시면 안 돼요. 이런 것들이 다 고리버 유형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그 다음 고리버 부작용입니다. 일단 집 근처에 혼자 한다 이렇게 하면 1번이 생기지 않겠어요? 공부를 안 하면은 1번이 안 생기겠죠. 그런데 독서실에 가서 공부할게요 이렇게 해서 독서실에 갔는데 거기서 그냥 TV나 보고 노는 겁니다. 인터넷 하면서. 그렇게 하면 뭐 심리적 우울감이 있겠습니까? 없겠죠. 근데 공부하려고 붙으려고 열심히 인생을 걸고 올인한다 이렇게 하면 우울감이 생길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느낌이 없는 겁니다. 내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또 즐거움이 없어요. 고통밖에 없는 겁니다. 공부하는 것도 힘든데 쉬는 시간도 힘들어요. 우리가 왜 쉬는 시간이 필요합니까? 공부하다 휴식 시간이 충전이 돼야 되는 거죠. 말 그대로 쉬는 시간이에요. 쉬어야 또 공부를 하니까요. 근데 쉬는 시간에 같이 대화를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 쉬는 게 아닌 겁니다. 혼자만 하게 되겠죠. 혼자만. 처음에는 속으로, 나중에는 겉으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 수험생들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 그 다음에 2번, 3번이 같은 겁니다. 공부 강도 약하에 대한 인식이 안 생겨요. 합격선 아래에서 진행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이 고시는 극강한 시험입니다. 극강한 경쟁력을 갖춰야 되는 시험이에요. 근데 그 정도 고난이도, 예컨대 마라톤으로 치면은 100m 속도로 계속 뛸 수 있겠습니까? 그 못 뛰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은 컨디션이 좋으니까 합격할 정도 질과 양으로 공부를 하겠지만은 그게 지속성이 없는 날이 대부분이겠죠. 근데 본인이 내가 공부가 잘못되고 있다, 여기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약한 겁니다. 약하니까 합격선 아래에서 공부가 진행되는데 거기에 대한 인식을 본인이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런 경우는 많이 경험합니다. 이게 공부를 혼자 하다가 안 돼가지고 학원에 저한테 상담하러 옵니다. 그럼 뭐 공부한 지 얼마나 됐냐 이렇게 물으면은 10개월 됐어요, 12개월 됐어요, 뭐 18개월 됐어요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데, 들어보면은 학원 기준으로 10개월 공부한 학생은 학원 기준으로 한 2달 정도, 1년 공부한 학생들이 학원 기준으로 한 3달, 4달 이게 채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거 계속 느슨하게 하는 겁니다. 느슨하게 하는 건데, 느슨하게 하는 그 학생들의 잘못이 아니라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괜히 열심히 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느슨하게 되는 겁니다. 느슨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일상처럼 올라가니까 합격선 아래에서 공부 강도가 약화되는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4번, 5번입니다. 4번, 5번. 이것과 관련이 있죠. 2번, 3번하고. 장수생들은 잘못된 조언에 노출됩니다. 그 방식을 답습하게 되는 위험이 있어요. 그렇죠. 물론 시험이 오래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어려운 시험이니까 오래 할 수는 있지만은, 오래 하면 뭔가는 문제는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빨리 되는 학생은 빨리 되는 이유가 있을 것이고, 공부가 오래 진행이 되는 학생은 오래 되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이유가 언젠가나 개선이 되면 합격하겠죠. 그렇죠. 그래도 오래 한 방법을 답습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런 위험이 있다, 이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공부 방향성에 대한 고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뭘 해야 되냐? 이 시기에 뭘 해야 되냐? 오늘 뭘 해야 되냐? 지금 여러분의 고민은 진입 시기에 뭘 해야 되냐 이거죠. 또는 진입을 해야 되느냐, 이 고민은 제 지금 설명 영상을 들으면 해결이 되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요. 그 다음 스텝에는 누가 조언을 합니까? 1월달부터 2월달까지는 어떻게 해야 되고, 1, 2차간의 밸런스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데 대한 조언은 어떻게 합니까? 또 조언을 한다 할지라도 해결은 어떻게 합니까? 할 수가 없어요. 그럼 그쪽에다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는 겁니다. 혼자 하게 되면. 근데 수험생은 어느 부분에 고민이 집중돼야 되는가 하면, 모의고사 성적이 왜 안 오르냐? 왜 같은 공부를 하는데 내 성적은 낮고 내 친구는 높게 받느냐? 내가 공부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냐? 아니면 표현 방식에 문제가 있냐? 이걸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만. 나머지는 학원이 알아서. 이렇게 돼야 돼요. 근데 혼자 하게 되면
학원이 알아서 해야 되는 그 거시적 고민, 이걸 여러분들이 다 해결해야 되니까 공부에 대한 에너지가 이상한 쪽으로 분리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건 주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시행착오 또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보면은 잘못된 학원 강의를 활용하는 겁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될 수 있나요? 이런 부분인데 대려 물어보겠습니다. 될 수 있나요? 주관식인데요. 객관식은 피드백이 바로 나오죠. 풀어가지고 채점하면 되니까요. 그 다음 틀린 문제 해설 보면은 스스로 피드백이 돼서 잘못된 부분을 보완하지만 주관식은 어떻게 합니까? 누가 보완을 해줍니까? 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현재 여러분의 실력이 내년에 가도 그 실력이나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주관식은 채점받고 첨삭받고 지적받고 그 잘못된 부분을 보완해서 그 다음 공부를 해야 돼요. 그 다음. 그렇죠. 시험을 보는 게 여러분들이 잘못하면은 시험의 효용을 내가 공부한 걸 확인한다, 이 효용이 그칠 수가 있습니다. 그 효용은 아주 기본적 효용이고, 공부 초기에는 내가 이렇게 공부했더니 점수가 안 나오고 채점하는 사람에게 이걸 지적받았으니까 그걸 시정해서 그 다음 공부를 준비해야 돼요. 시정해서 시험을 봐보니까 이번엔 점수가 올랐더라, 이렇게 하면 그대로 가는 것이고, 시정했는데도 점수가 안 오른다, 이렇게 하면 또 고민을 같이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인강으로 가능합니까? 불가능입니다. 실제로 또 인강은 집중도가 떨어집니다. 집중도가 떨어져요. 1차는 이게 객관식에는 가능하지만 2차는 안 됩니다. 이게 주관식이니까. 실강 진도에 맞게 인강을 듣는 비율이 4.6%입니다. 그리고 80일 동안 인강을 들어라 이렇게 여유를 주면은 인강을 다 듣는 비율이 34%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공부의 집중도가 떨어지는 것, 이것도 문제가 있고 주관식이어서 사실은 불가능하다. 물론 그렇게 하더라도 인강을 들어서 합격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 학생은 100명 중에 1명. 거기에다 여러분은 운명을 맡기겠냐, 그 얘기입니다. 학원에 오시면 3명 중에 하나, 밖에서는 100명 중에 하나. 어느 쪽으로 여러분 손방향을 잡는 게 비용도 아끼고 고생도 덜 나고 이런 길인가, 이 부분은 거기에 맡겨야 됩니다. 확률에 맡겨야 돼요. 자, 그 다음 봅니다. 그 다음 잘못된 학원 강의 활용인데 단가반 위주로 수강합니다. 일단은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종합반 이렇게 하면은 뭐 이렇게 드는데 뭐 작은 금액 아니죠. 원래 한 68만 원, 뭐 67만 원 이렇게 되니까요. 그런데 단가반은 학원어 컨텐츠를 단가반이 동일하게 활용하면은 3,500만 원 정도 듭니다. 그런데 뭐 예습 복습 동영상, 독서실 비용, 피셋 캠프 비용, 실전 모의고사 비용 이런 부분을 다 합치면은 3,500만 원이 들어요. 단가반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3,500만 원 드니까 학생들이 이런 걸 빼는 겁니다. 가격을 맞춰야 되니까 이것도 빼고 이것도 빼고 이렇게 빼다 보면은 필수 컨텐츠도 빠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하는 양이 너무 줄어들어요. 예컨대 인강으로 치면은 학원에는 인강이 무제한 제공됩니다. 무제한. 그 놓친 강의 다 들을 수가 있고 선행학습할 수가 있고. 근데 밖에는 단가반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들으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반복이다 이런 부분들이 비용 때문에 안 되니까 혼자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 공부가 얼마나 고되고 효율성이 저하되겠습니까? 그런 불편함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종합반 합격률에 대한 얘기인데 이렇게 되면은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5급 67명 2차 됐고요. 재경직 합격률은 재경직이 한 10,000명 됐는데 10,000명 중에 합격생이 29명이니까 합격률이 뭐 무지 더 높네요. 그 다음에 국립외교는 최종적으로 11명 합격. 입학고시 그 어려운 시험 6명 중에 3명이 우리 학교 학생들, 우리 학원 학생들, 그 다음 그 중에 1명은 차석으로 합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종합반 과정은 따라가기 힘들다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1차 수업이 있는 날은 오전에 2시간, 오후에 3시간 반, 낮에 4시간, 합쳐봤자 6시간. 1차 수업이 없는 날도 많으니까요. 이렇게 하면 4시간. 이걸 못 따라간다 이렇게 하면은 본인의 공부, 강도 이런 부분에 대한 점검을 우선 해보는 게 맞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가끔 학생들이 종합반 수업이 따라가기 힘들다 이렇게 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본인이 수업 강도에 대해서 열의를 조금 더 점검해 봐야 된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 다음에 뭐 성적을 보면은 이렇게 비어있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비어있는 부분들인데 비어있는 부분들이 단가반이에요. 나머지 이름이 있는 부분들이 우리가 종합반 확보하고 있는 학생들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비율이 단가반하고 종합반하고 6대 4다 이걸 전제하더라도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베리타스 법학과는 타 학원과 이런 점이 달라요 이런 부분인데 이거는 지금은 제가 설명드리지 않습니다. 이게 한 3년 전, 4년 전에는 이 부분에 대해 설명을 제가 일부 드렸어요. 일부. 근데 지금은 종합반뿐만 아니라 단가반도 베리타스 쪽으로 저희들이 점유율이 뭐 80%, 뭐 90% 이렇게 되니까 더 이상 지금은 설명이 필요 없는 상태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른 학원 과정보다는 우리 학원 과정을 우리가 열심히 하는 쪽에 집중해도 되는 시기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 또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기 이제 조금 더 구체적 얘기입니다. 보시면 유형 1이 있고 2가 있습니다. 영상 여러분들 잘 들어야 됩니다. 이때까지 했던 부분은 추상적으로 여러분들이 해서는 안 되는 그 오류 이름을 얘기했고 지금 여러분이 관심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일지도 몰라요. 남은 2달 동안 어떻게 해야 됩니까? 1차 때까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부분인데 요 10월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지금 뭐 1월 이렇게 하겠습니다. 1월 1월부터 3월까지 1차 준비만 한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3월까지죠. 3월까지 1차 준비만 한다. 또 1월부터 3월까지 1차 준비만 한다. 이 계획을 세운 학생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경우 수로 보겠습니다. 1차 준비를 해서 불합격한다 이렇게 하면은 차라리 3월에 이렇게 예비순환 합류하는데 차라리 놀다가 3월에 시작하는 것과 똑같아요. 2달 동안 괜히 힘만 빼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1차 시험의 지식은 쌓이지가 않아요. 이거는 역량을 평가하고 두뇌를 활성화시켜 가지고 합격에 이르는 경로로 가는 시험이기 때문에 이거는 공부를 했다 할지라도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시험 끝나면 그만해요. 그러니까 2달 동안 1차를 열심히 해서 불합격하면은 2달 동안 노력이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3월 달에 예비순환 합류하는 것인데 차라리 2달 동안 노는 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놀면 안 되겠지만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그 정도 의미다 이렇게 봐야 되고 그 다음 1월부터 3월까지 1차 준비해서 합격합니다. 조금 낫죠. 합격하면은 잘못된 경우에는 학생들이 시험 직전의 과정인 3순환입니다. 여기 합류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런 학생이 오히려 많습니다. 1차 붙었으니까 뭔가를 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 해서 허겁지겁 이렇게 3순환에 합류하는데 3순환이 어떤 과정인가 하면은 앞에 가서 좀 보여드릴까요? 이게 이제 3월에 1차가 끝나면은 기초적인 과정이 예비순환입니다. 그리고 1순환 들어가고 요 성적은 1순환 성적입니다. 2순환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3월에 1차를 보겠죠. 3월에 1차를 보고 요 따라오면은 3월 1차가 끝나면 3순환 내지 4순환이에요. 이게 어차피 요 3월에서 6월까지는 처음 시작하는 학생들의 예비순환 그 다음 1년 동안 공부를 쭉 해온 학생들은 3, 4순환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3월부터 6월까지예요. 그 시험 직전의 과정입니다. 1차를 붙은 학생이 요 과정으로 들어와요. 요 과정으로. 자기가 1차를 붙었으니까 요 과정으로. 이 과정으로 들어오면은 3, 4개월을 그냥 버리는 겁니다. 허겁지겁 하려고 해요. 허겁지겁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그 허겁지겁 하는 기간이 요 기간이기 때문에 이 기간에 기초를 닦아야 되는데 그 기초를 닦지 못하고 허겁지겁하고 시간을 다 보내버리는 겁니다. 그런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다행히 1순환에 합류하면 다행인데 요 학생들의 특징이 또 어떤 부분이 있는가 하면은 저렇게 허겁지겁 시험을 본 다음에 최악의 경우에는 또 학교로 복학을 합니다. 정말 그렇게 해요. 복학을 해서 또 동영상 들어요. 동영상 들으면서 이렇게 하다가 뭐 1월 정도 되면 겨울방학 되면은 또 와가지고 1차 시험을 봐요. 1차 시험을 봐서 또 합격하고 또 3, 4순환 들어가고 또 불합격, 또 학교로 돌아가고 또 이렇게 공부하다가 또 불합격 이렇게 3년, 4년을 그냥 가버립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자 보시면은 결론은 똑같습니다. 1월부터 3월까지
1차만 준비해서 합격하더라도 3순환 가면 안 되고 예비순환 와야 되고, 그 다음 불합격하더라도 예비순환 와야 되고, 이게 바른길입니다. 바른길인데 요렇게는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요렇게 1차만 준비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내년은 시험이 될 확률보다 되지 않은 확률이 더 높습니다. 2021년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년이 되지 않을 확률이 1차에서 안 될 확률도 높고 2차에서 안 될 확률도 높기 때문에 불합격했을 때 나에게 뭔가 남는가, 뭘 남길 것인가, 그걸 고민해야 돼요. 불합격했을 때 뭘 남길 것인가, 뭘 남기겠습니까? 그건 2차 실력밖에 남지 않아요. 2차 실력만 남는 거니까 2차 준비가 어느 정도 안 된 상태에서 1차 붙는 것은 의미가 그다지 높지 않다는 거죠. 자, 칠판을 보겠습니다. 이 부분. 자, 이렇게 해서 1차 준비만 하지 마시고 2차 준비를 병행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부분은 뒤에 가서 조금 더 볼까요? 그거는 이따가 또 연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이 부분을 보겠습니다. 이 부분. 서울대 연고대 상위권 학생들입니다. 어느 그룹에 속하는가 이런 부분인데, 이 그룹일 듯한데 이 그룹에 더 많이 속해요. 이 그룹으로 빨리 가야 됩니다. 이 그룹으로. 그리고 왜 이 그룹으로 이제 많이 들어가 있는가 그런 얘기입니다. 이 그룹으로 많이 들어간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일반적인 학생들을 자연 상태로 버려두면 공부를 이렇게 합니다. 3월에 1, 2월에 1차 준비하고 1차 준비 안 됐다 또는 됐다 다시 하지 않겠습니다. 예비순환 와서 이렇게 한번 하고 1순환 한번 하고 그 다음 2순환 한번 하고 1차 준비에서 합격하고 3, 4순환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반복의 정도를 보면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까지를 반복했네요. 네 번까지를. 이렇게 열심히 학원에 시키는 대로 열심히 4번까지 하고 시험장에 들어가면 전부 불합격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2년차들도 있어요. 2년차. 2년차들은 8번 했고 3년차들은 12번을 하고 이렇게 되니까 지금 공부 양의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렇게 하니까 똑똑한 학생들이 수험기간 내에, 모범적인 수험기간 내에 되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 그룹에 속해, 이 그룹에. 나이가 25이다, 29이다 이렇게 하면은 이미 수험기간이 3년, 최소한 2년 이상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첫 해에 이런 과정에서 떨어지고 아차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 또 한 번 더 하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되니까 그때 능력 있는 학생들이 되면은 2년, 안 되면은 3년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근데 오히려 3년 차들이 더 많으니까 고시 공부를 한 3년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해야 되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우리 학원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후년까지 해서 안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들이 1월 달에 들어오시면은 이제 아까 1차만 하지 말라 얘기를 지금 조금 더 하는 거죠. 여기는 윈터스쿨 여러분이 들어올 과정입니다. 1차 준비하고 행정법, 경작, 선행학습을 시킵니다. 국립외교는 경작만 선행학습 하든가 아까 본 대로 국제법, 국제정착을 조금 더 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고 예비순환 때 예비순환 실강을 듣겠죠. 실강을 들을 때 우리 학생들은 선행학습을 해요. 1순환에는 2순환 선행학습을 하는 겁니다. 이 선행학습이 왜 가능한가 하면은 자 보시면은 뒤에 한번 볼까요? 그냥 바로 설명드려도 되겠습니다. 이 예비순환 되면은 이제 1차는 끝났기 때문에 이제 오전, 그 다음 오후, 저녁 이렇게 하루를 세 등분 하면은 이때 강의가 진행됩니다. 오후에 강의가 4시간 이렇게 진행이 되면은 오전에 4시간, 저녁에 4시간이 나와요. 근데 지금 1월 달에 한 학생들은 보면은 행정법 경작을 선행학습했죠. 그럼 예비순환 수준에서는 차이가 그렇게 극적으로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습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예습을 1, 2월에 했으니까. 그러면은 오전에 4시간 남는데 예습할 필요가 없어요. 예습 필요 없고 그 다음 강의 4시간 듣고 복습하는데 한 2시간 하면 되고 이렇게 되니까 하루에 이 강의를 소화하는데 6시간 정도면 되는 겁니다. 그럼 오전에 4시간 남고 저녁에 한 3시간 남기면은 하루에
지금 7시간 정도가 남아요. 그럼 7시간 남는 걸 이때는 3월 달에는 1차 준비할 필요가 없으니까 2차만 하면 되니까요. 그때는 뭘 하겠습니까? 7시간에 대해서 학생들이 오전 시간을 활용하든 아니면은 저녁 복습 이후 시간을 활용하든지 간에 1순환에 2순환 동영상을 의무적으로 선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예비순환 끝났을 때 빠른 학생들은 2순환을 들어버려요. 근데 모든 과목을 2순환 다 들을 필요 없습니다. 선행학습 해야 되는 과목은 5급은 경제학, 행정법밖에 없고 2개만 하면 돼요. 2개만. 나머지는 뭐 행정학, 정치학, 선택 과목은 그때그때 하면 되는 겁니다. 예컨대 2순환 때 2순환 수준, 3순환 때 3순환 수준으로 하면 되는 것이에요. 미리 할 필요 없습니다. 2과목 선행학습이 필요하고 고등학교, 중고등학교를 치면은 국영수를 선행학습한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여러분 대학 그렇게 갔을 거예요. 국립외교는 경제학 이렇게 선행학습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행학습할 시간이 충분합니다. 그 다음에 1순환 들어오면은 이미 예비순환 때 1순환, 2순환을 다 들었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마지막 과정인 3순환까지 학습이 끝나버려요. 10월 말에. 다른 일반적인 수험생들이 겨우 이렇게 하는 겁니다. 1순환이야 이렇게 하면서 겨우 실전 연습을 할 때 우리 학생들은 3순환 학습을 다 끝내버리는 거죠. 2과목에 한해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순환 실강 들을 때 모든 과정이 다 마무리가 되고 1차가 약한 학생들은 1차를 이때부터 시동을 거는 것이고 1차가 강한 학생들은 2차 과정 학습이 종료가 되고 그 다음 1차 합격한 다음에 3월 달에 시작하는 실전 모의고사 과정 그 다음 취약 부분 특강을 통해서 보충하고 이렇게 되니까 3년 공부할 걸 학원이 1년에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원에서는 1년 6개월이면 수험 기간이 충분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밖에서는 오래 걸리는 겁니다. 우리 학생들이 보십시오. 그냥 일반적인 1년 한다 이렇게 하면은 학생들이 예비순환부터 시작하면은 3월부터 그 다음에 6월 말까지 이렇게 한 16개월 동안에 요 정도로 하는데 요 과정이 우리 학생들은 언제 끝나는가 하면은 10월 말에 끝이 나요. 10월 말에 끝이 나니까 이 이하 기간들은 나머지 남은 기간들은 가속도를 많이 붙이는 기간입니다. 이미 올라와 있기 때문에 공부가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올라갈 때가 힘들지 올라가면 수월하죠. 실력이 붙으면 그 기간이 이렇게 길어지는 겁니다. 우리 학생들 한 6개월 이상 그런 가속도가 붙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합격선을 올리고 다지고 이렇게 해서 시험장에 들어가니까 합격할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아진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빨리 되는 겁니다. 뭐 99년생, 98년생 이런 학생들이 많이 되는 이유가 거기 있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은 이 스터디가 있습니다. 스터디. 스터디의 상세한 내용은 이따 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스터디를 통해서 또 반복을 시킵니다. 보면은 예비순환 때 행정법이 강의가 시작이 되면은 진행이 되면은 스터디를 행정법을 합니다. 그 다음에 경제학이 진행이 되면은 이때 스터디를 행정법을 한 번 더 해요. 그 다음 행정학이나 정치학 진행될 때는 이때는 경제학을 스터디를 해줍니다. 그럼 이미 선행학습돼 있고 그 다음 강의 한 번 듣고 스터디 한 번 하고 또 하고 5번을 해요. 그 다음 경제학하고 윈터스쿨에 선행학습돼 있고 실강 듣고 하니까 남들이 예비순환 할 때 우리 학생들이 5번 반복합니다. 그 다음 이런 과정을 1순환, 2순환 때 계속 하니까 당연히 반복도가 높아지고 지식이 쌓이는 속도가 빨라지겠죠. 빨라지니까 시험대기가 수월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스터디 내용은 1차, 2차를 분리해서 하는데 1차 스터디는 이렇게 4달 진행합니다. 4달 정도 피셋 준비하면 충분하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4개월 동안 준비하는데 첫 2달은 기출문제로 그 다음 달은 실전 모의고사로 훈련을 시킵니다. 이 스터디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지금 설명드리는 부분이 크게 의미가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 외에 스터디 진행 방법에 대한 얘기를 드리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스터디 편성 기준은 수험 기간은 비슷합니다. 학생들이 조금 더 된 학생, 뭐 덜 된 학생이 있지만 큰 의미 없고 개인의 성향, 성비 이런 부분은 조금 저희들이 고려를 합니다. 한 학기 학생을 왕창 모은다든가 이렇게 하면은 좋지 않고요. 또 남녀 비율을 이렇게 4대 4로 맞춘다 이것도 좋지 않고요. 그 스터디를 구성할 때는 8명이 한 조입니다. 8명이.
8명이 안 조이고 나이가 제일 많은 학생이 조장이 되고 제일 어린 학생들이 총무가 되어서 약간은 스터디 굴러가는 부분에 대해서 행정일을 약간은 처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진행 기간에 대한 얘기입니다. 아까 10월 말까지는 2차 중심으로, 1차 시험까지는 1차 중심으로 이렇게 진행하고 2차는 주 3회 하루에 한 1시간 정도, 그러니까 일주일로 나누면은 30분 정도 하는 거죠. 1차는 주 6회 진행합니다. 한 번 할 때 90분 정도 하니까 1차 때는 스터디 시간 횟수가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고, 스터디 교재는 학원에서 제공해서 드리고, 스터디 진행자는 최종 합격생, 아니면은 2차 합격했지만은 면접 탈락한 학생, 아니면 1차 시즌 때는 1차를 3회 이상 합격한 학생, 또 1차로 고득점 합격한 학생, 이 학생들이 스터디 리더 역할을 맡게 되니까 결국은 공부하는 초입 단계에서 최종 합격생의 지도를 받습니다. 그 학생이 전체 2등한 학생도 있고 3등한 학생도 있고 11등한 학생도 있고, 이런 우수한 성적을 받은 학생들의 지도를 여러분이 받는다 이렇게 가정해 보십시오. 시행착오는 공부 단계에서는 막아지고, 그 다음 1차 단계에 들어왔을 때 나는 1차가 좀 부족해 이런 학생들인데, 스터디 리더들이 피서설 90점 이상 맞은 학생들을 저희들이 최소 기준으로 선발을 합니다. 그 학생들한테 뭔가는 얻을 것이 있지 않겠어요? 거기서 한두 개 더 올린다. 학원은 강의를 통해 한두 개 더 올린다. 피서 캠프에 들어가서 한두 문제 더 올린다. 이렇게 하면은 약간의 격차가 있는 실력이라 할지라도 피서 되는데 크게 지장이 없다. 내지는 학원 합격률이 1차 과목은 피서선 78%입니다. 캠프 합격할 확률이 78%니까 10명 중에 8명 가까이가 되는 시험이니까 학원에서는 1차에 대해서는 노하우가 많이 있다, 내지는 크게 부담을 느끼지는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어느 단계 올라가면은 아까 말씀드렸죠. 10월 말 정도 되면은 우리 학생들이 공부가 어느 단계 올라간다, 거의 다 끝이 난다 이렇게 하면은 답안 특강 단계로 들어갑니다. 이거는 강사들이 직접 1대1로 되면 답안을 첨삭합니다. 과외식 지도를 해요. 얼마나 많이 실력이 오르겠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하니까 1년 동안 내지는 16개월 동안 학원을 다니면은 촘촘히 단계별로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장치들이 다 돼 있는 겁니다. 또 학생들이 경제학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지만은 경제학 수업 열심히 듣고, 안 되면 개별 지도반도 있고, 아니면 리더한테 개인적 도움을 받고, 이렇게 다 솔루션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원에 오시면은 개인의 공부에 대한 딜레마나 이런 부분들이 다 해결할 수 있는 단계들이 높은 단계, 중간 단계, 낮은 단계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 다음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1등하면 50만 원 이렇게 되니까 제법 큰 돈입니다. 상위 30%까지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항상 상담하시면 됩니다. 저한테 오셔도 되고, 선생님들 연결 부탁드리면 연결해드리고, 그 다음 합격생들 상담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또 왜 많이 되는가 이렇게 보면은 선생님들이 직접 채점하고 첨삭해주고 이렇게 하면은 실력이 많이 늘겠죠. 그 다음 고민에 대한 상담으로 해결하고, 성적에 대해서 장학금 지급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조금 보십시오. 상담은 제가 100% 다 합니다. 학생들은 종합반 들어오겠다 하면은 다 받지는 않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고 오셔야 됩니다. 다 받지는 않아요. 왜 이제 다 받지 않는가 하면은 우리가 길게는 18개월을 같이 가야 됩니다. 3월에 들어온 학생들은 16개월을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팀워크를 해친다, 안에 공부 분위기를 해칠 가능성이 있다, 이런 학생들을 받으면은 안에 있는 학생들이 피해를 입기 때문에 제가 초입 단계에서는 걸러냅니다. 그게 학교가 이렇게 합격생이 많이 나오지 않는 학교에서 걸러낸다 이런 기준은 없습니다. 원래 우리 부경대 학생이 재경직을 됐습니다. 그 다음 동국대 학생 많이 돼요. 많이 되기 때문에 학교별로 시험되는 어떤 특별한 합격률이 있다 이런 기준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 기준으로 보지 않고 공부할 준비가 안 돼 있다 심리적으로, 내지는 이 학생이 들어와서는 안에 학생들 간에 인성적으로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또는 공부를 열심히 안 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학생들은 제가 걸러냅니다. 그 비율이 10% 내지 20% 되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여러분도 학원에 오실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오셔야 돼요. 가끔입니다. 가끔
학원을 이렇게 낮춰보고 오시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그건 안 됩니다. 그렇게 오시면 안 되고, 그런 분들은 뭐 1년에 한두 번입니다. 한두 번이니까, 뭐 말씀을 미리 이렇게 드리는 이유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식은 하자 이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부분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부분이라기보다는 학원의 망침입니다. 학생들이 학원을 선택할 권리가 있듯이 학원도 학생을 선택할 권리가 있어요. 그 권리는 제가 행사합니다. 행사하기 때문에 우리 학원에 들어온 학생들은 우리 관점으로 볼 때는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기대는 가지고 있어요. 그 기대는 두 부분으로 실현이 되겠죠. 하나는 합격해서 실현되기도 하고, 합격은 못하지만 정말로 열심히 했다. 우리도 열심히 가르쳤고 이 학생도 원 없이 했다. 안 됐지만 고시에 대한 미래는 털었다. 이 정도에 대한 성과를 얻어야 됩니다. 그 기준으로 학생은 선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들어와 있는 학생들은 그냥 저희들이 볼 때는 우리 기준에 맞는 우수한 학생들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다음 종합반 전체 일정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어서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팜플렛에 있는 부분들이고, 그 다음 종합반 일일 수업 일정도 아까 말씀드렸죠. 1차 수업이 있는 게 1년에 6개월 정도, 없는 경우가 6개월 정도인데, 없을 때는 하루 4시간 수업, 있을 때는 하루 6시간 수업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 시간은 스터디라든가 아니면 선행학습이라든가 자율학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하루는 어떻게 되나요? 이런 부분인데, 이거는 아침 9시부터 저녁 10시까지입니다. 아침 9시부터 저녁 10시까지. 독서실에 강제관리반이 있고 자율학습반이 있어요. 그 강제관리반은 70분하고 20분간 쉬고 70분하고 20분간 쉬고 이렇게 강제로 관리합니다. 휴대폰 해소하고 쉴 때만 지급하고 이런 게 강제관리반입니다. 그리고 자율학습반은 그런 부분이 싫다 이런 학생들은 자율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 강제관리반에 들어오시면 독서실 비용이 5만 원, 그 다음 자율반으로 가시면 독서실 비용이 7만 원입니다. 그 2만 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유를 살 수는 있겠지만 공부 초기니까 자유를 사지 마시고 들어와서 관리받으면서 열심히 하시는 게 낫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 오전 9시부터 저녁 10시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 기준은 고시생이라면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는가 가장 기본적 기준이고, 독서실은 아침 7시부터 저녁 12시까지 여니까요. 그때 더 일찍 오든가 더 늦게까지 여러분들이 공부를 충분히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주간 일정입니다. 오전 9시부터 아까 말씀대로 10시까지, 토요일은 10시까지가 아니고 저녁 6시까지입니다. 토요일은 6시까지이고, 일요일은 그냥 휴식이 아니고 완전 휴식해야 됩니다. 공부하시면 안 돼요, 일요일은. 물론 공부를 해야 되는 기간이 있습니다. 뭐 시험 임박했다 이렇게 하면 휴일도 반납해야 되겠죠. 근데 평소에는 토요일 6시가 되면은 공부 정말 질렸다, 원 없이 했다, 더 하다가는 죽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일요일은 완전히 쉬세요. 뭐 교회를 가야 되는 학생 교회 가시고, 그 다음 집에 가서 푹 쉬고 싶다 이런 학생들은 집에 가시고, 그 다음에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해서 데이트를 하고 싶다 하면 그렇게 하시고, 이렇게 일요일은 완전히 쉬어야 됩니다. 물론 일요일을 쉴 수 없는 시간, 기간이 있습니다. 근데 2차 시험 한 달 전이다 이렇게 하면 일요일 쉬서는 안 되겠죠. 일요일은 완벽하게 쉰다 이렇게 보시고, 토요일까지 대신에 열심히 달린다. 그렇게 하는 게 뭐 충분하고, 그렇게 해야 견디겠죠. 그 다음 지켜야 할 사항들입니다. 선행학습 꼭 해야 됩니다. 경작행정법 5급. 국립외교는 경작. 선행학습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업이 진행되면 오전에는 선행학습, 저녁에는 복습 내지는 선행학습. 학원 관리 시스템 준수해 주시고요. 신림동 생활 안내 부분입니다. 공부 장소는 독서실에 오세요. 우리 학원 독서실. 다 5급생만 모여있고, 가격도 싸니까 뭐 밖에 얻을 이유가 전혀 없죠. 없고, 그 다음에 식당입니다. 식당은 학원에서 운영하는 식당이 아니고요. 이 주변에 오래된 이제 고시생을 위한 고시 식당들이 있습니다. 그게 가격이 비싸지 않아요. 그 다음 질은 학식보다는 훨씬 좋습니다. 공부하고 생활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좋은 식단입니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 통학 문제입니다. 통학 문제는 원룸 문제하고 관련이 있겠죠. 조금 주의해야 됩니다. 이거 강남 서초 방배 오시면서 애매하셨죠. 오는데 1시간 이렇게 걸릴 겁니다. 옮겨야 됩니다. 옮겨야 되고,
그 다음 과천, 목동 뭐 애매한데 옮기게 될 겁니다. 1시간 정도 걸린다 이렇게 하면은 여기 있죠. 1시간 이렇게 걸리면은 이게 고등학교 때 재수하듯이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뭐 엄마 아빠가 라이딩을 해준다 이런 부분인데 그것도 고시생한테는 맞지는 않아요. 오면서 피로 쌓이고 오가는 시간 낭비되고 이런 부분인데 더구나 대중교통을 이용한다 하면은 오는 동안에 그 쌓인 피로 때문에 공부 모드로 전환하는데 도착해서 1시간. 그 다음 공부 마치고 집으로 가서 수면 모드로 전환하는데 1시간. 하루에 4시간을 길바닥에 버리는 겁니다. 너무 타격이 큽니다. 안 될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 지역에서 계속 집에서 다니겠다 이런 학생들은 해보시고 제대로 공부하는 학생이면 옮겨달라고 할 거예요. 옮겨달라고 하면은 부모님 입장에서는 아, 얘가 공부를 제대로 하고 있구나 이런 좋은 신호로 받아들이십시오. 제대로 하고 있구나.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송파 잠실은 너무나 머니까요. 고민 없고 제 집이 분당인데 이것도 고민 없고요. 안암동 학생, 고대학생들이 많이 오죠. 안암동에서 여기까지 오는 데는 그냥 여행이에요. 여행. 통화가 아닙니다. 불가. 신촌 불가. 이 지역 전부 다 옮겨야 됩니다. 상도동이나 신림동, 뭐 신도림동 이렇게 하면 집에서 다니는 효용이 있겠죠. 집에 다니시고 그 다음 상도동 뭐 이런 경우에도 시험 직전에는 한 2달, 3달 이럴 때는 신림동 옮겨서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게 하면 옮긴다 이렇게 하면 학원 직영 원룸으로 오시는 게 제일 부담이 좀 적습니다. 방은 뭐 금방 없어지겠죠. 우리 학원생들이 한 300명이 이렇게 거주하고 있는데 어떤 장점이 있는가 하면은 일단은 비용이 저렴한 부분이 있어요. 한 달에 5만 원 뭐 이렇게 되니까요.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학생들이 비용이 2군데 듭니다. 하나는 학원비, 하나는 거주 비용인데 학원비는 저희들이 우리 강사 선생님들 수입도 있으니까 그걸 건드릴 수는 없어요. 그건 이제 학원을 운영해야 되니까요. 그 외에 이제 우리가 학원의 희생을 약간 전제로 하면은 주거 비용은 다운시킬 수가 있다 이런 판단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임대하고 직영하고 또 계약은 학원하고 하기 때문에 대단히 안전한 원룸이고 그 안에는 또 학생들만 있으니까 안전하고요. 또 학생들만 있으니까 동선도 비슷하고. 근데 신림동 일반적인 원룸에 가면은 옆방에 직장인이 있으면은 밤에 소란이 있을 수도 있고 소음이. 그 다음에 재학생들이 있으면 우리하고 동선이 맞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여학생이 사는데 옆방에 또 남자가 있다 이렇게 하면 그게 심적으로 부담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학원 직영 원룸을 보시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주변을 얻어도 괜찮습니다. 이 직영 원룸에 대한 그림들입니다. 그림들인데 학원을 주변으로 해서 한 300m 안에 전부 다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독서실은 한 100m 정도니까요. 걸어 다니는데 뭐 날씨만 좋으면 그다지 뭐 어려운 거리들은 아닙니다. 그 다음 학부모 주의사항 이런 부분인데 뭐 특별한 주의사항이다 이런 것보다는 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고시 공부를 지원하겠다 이렇게 마음먹으셨으면 학생한테 100% 좀 맡겨두십시오. 우리 애가 지금 공부를 제대로 하고 있나요? 없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원의 질문은 괜찮아요. 학원의 질문은 괜찮은데 학생한테 개개인에 대해서 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말들을 진행한다 이렇게 하면 그거는 좋지는 않습니다. 조금 편안해지시는 게 고시는 본인의 몫입니다. 우리가 대학 갈 때까지는 부모님들이 신경 썼죠. 저도 여기가 대학 2학년인데 대학 갈 때까지는 신경 씁니다. 신경 쓰면은 대학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신경을 써요. 근데 고시는 철저하게 개인입니다. 그래서 지가 알아서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이고 아니면은 그것도 지 몫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대신에 열심히 응원을 해주세요. 고생했다. 열심히 해라. 결과는 부담 갖지 말아라. 이렇게 계속 격려해 주시고 특히 어머님들은 자녀분들 이렇게 보면은 건강이 축났다. 힘들다 이런 부분이 아빠들보다는 더 잘 보이죠. 그럴 때는 뭐 좋은 음식을 해준다든가 아니면 보약을 지어준다든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 케어 이런 부분에 그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좋다 이렇게 보이죠. 근데 뭐 가끔 있습니다. 우리의 성적이 어떤가요? 보내주세요. 이렇게 해서 성적이나 부모를 야단친다든가 그거는 고시에는 좋지는 않습니다. 고시는 철저하게 개인에게 맡겨두시고 믿으시고 열심히 응원해 주시고 이렇게 하는 게 사실은 주의사항보다는 당부사항에 가깝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습니다. 혜택들이 있는데 이것도 팜플렛에 있으니까요. 그걸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특징적인 부분들에 대한 소개를 드리면 우리는 불합격하면 환불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시험이 많이 남았을 때는 요건이 느슨합니다. 한 70% 정도 출석하고 모의고사도 70% 응시하고 한 60% 정도 60등 100명 중에 60등 안에 들면 환불 요건 충족했다 이렇게 보고 시험 직전입니다. 지금부터죠. 2달. 이때는 100% 해야 됩니다. 100% 출석하고 시험 보고 그런데 100명 중에 40등 했는데도 불합격했다 이렇게 하면 학원이 전액 현금으로 돌려드립니다. 그 다음 2차가 더 중요하겠죠. 2차도 똑같습니다. 요건은 비슷합니다. 비슷해서 마지막 요건이 중요합니다. 여기에 3, 4순환이 내년에 되면은 4개월 정도 되겠네요. 이때는 시험 직전이니까 100% 응시하고 100% 출석해야 됩니다. 그리고 100명 중에 40등 했는데도 불합격했다. 이렇게 하면은 이때는 환불을 해드립니다. 학원은 자신이 있습니다. 이 설정이 잘못되면 학원이 망하니까요. 그 다음 장학금에 대한 부분 설명드렸고 그 다음 원룸 뭐 이렇게 벌점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벌점에 대해서 가끔 내보내기도 합니다. 너무 이제 들쭉날쭉 하면은 팀워크를 해치게 되니까요. 근데 우리 학생들의 수준이 그 정도 수준은 아닙니다. 한 2년에 뭐 1명, 2명 이렇게 내보낼 정도니까 그게 개의치 않은 요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 학습관 의무 입실인데 이거 권장사항입니다. 들어오시는 게 낫죠. 안 할 이유가 없죠. 강제학습 해야 되고 벌점 누적 휴대폰 소지하면 안 되고 휴식 시간에만 사용하시고 그 다음 학습 우수자에 대해서 학습관 비용 할인 혜택을 또 드립니다. 그 원룸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희망 여부 표기하시고 학원에 요청하시면은 지금 서두르지 않으면은 원룸이 없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도 방이 몇 개 없을 겁니다. 가격에 대해서는 학원에서 직접 상담할 때 자세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드린 말씀은 전부입니다. 오늘은 뭐 영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서 열심히 한다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한테 잘 전달됐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공부하는 데 신경이 쓰일 거지만 그래도 내년 초가 되면은 3월 정도 되면은 뭔가는 지금하고 조금 다른 분위기를 우리가 맞이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공부를 해야 됩니다. 공부를 해야 됩니다. 더구나 이런 상황이면은 집 근처에 산다 이런 부분이 더 여의치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공부에 대한 마음가짐을 독하게 하고 그 다음에 안정된 시스템에서 열심히 해서 어수선한 기간에 여러분들이 공부에 대한 집중도가 떨어지지 않도록 성과를 내도록 학원이 잘 할 테니까 와서 열심히 공부하는 길로 삼기 바랍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